자, 이제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우리의 시험 대비가. 그래서 어떻게 대비를 해야 할지 그 얘기 전달부터 해서 쌤이 단톡방에 엄청 여러분한테 호소했던 내용이 뭐였지? 수학 공부를 해달라. 그래서 만났을 때 이주는 국어에게 시간을 좀 할애를 해달라. 그래서 우리의 범위가 확실해지고 나면 국어가 할 게 이제 쏟아지니까. 이름이 뭐예요? 저 이석원이요. 서건이 어서와. 그래서 좀 수학은 여기 넓은데 여기 앉고 싶은 사람 앉아도 된다. 여기 이쪽에 넓게 앉고 싶은 사람들은 이쪽 옆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수학을 해달라라고 해서 여러분이 수학, 과학을 좀 나름대로를 하고 있었을 텐데 또 수학 역시도 선생님들이랑 소통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건 아닐 테니까, 그치? 그래서 4월 한 달간 녹록지 않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을 겁니다. 공부 생활이 녹록지 않다. 너무 할 게 많다라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래서 쌤도 지금 우리의 운명이 16, 17에 치느냐 21일에 치느냐 이거에 따라서 우리의 계획이 엄청 많이 달라질 것 같거든. 그래서 쌤이 지금 정화수를 넣어놓고 매일 기도하고 있다. 3번의 주말을 보낼 수가 있으면 쌤이 정말 완벽하게 해줄 자신이 있고, 만약에 2주 2번의 주말이 허락된다라고 하면 또 그거 안에서 최선을 다해도 되지 않겠나라는 걸로 이제 계속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하는데, 3번의 주말이 주어진다라고 하면 진짜 좋을 것 같긴 한데 쌤 생각에는 2학년이랑 3학년들 진도를 봤을 때 앞쪽인 것 같아. 쌤들이 준 범위 같은 것들이 충분히 앞쪽으로도 끝날 수가 있는데 2학년들은 시험 범위 이제 끝이 났어. 그래서 선생님들이 조금 빨리 정리를 하시려고 국어가 첫 시험에 첫날에 첫 교시지 않을까. 쌤 얘기하면 그래, 16일날 첫날 첫 교시. 근데 쌤의 예측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으로 준비를 하고 있는 거야. 유비무환의 마음으로. 최악의 경우로 상정을 해놓고 대비는 그렇게를 하는 게 맞지 않겠나. 그러다가 갑자기 주말이 생기면 더없이 좋은 거니까, 그죠? 네, 그래서 쌤의 마음은 16일 첫날 첫 교시를 상정하고 이제 이번 주말을 보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학이 이제 좀 되어 있으면 2주 하는 동안에 시간을 좀 잘 쓸 수가 있을 텐데 안 되어 있어도 어쩔 수 없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해야 하는데 시험 범위가 좀 많이 암담하기는 해. 근데 1학년 때 이렇게 힘들다가 2학년이 되고 나면 과목 수도 많아지기 때문에 점점점 국어에 대한 부담감은 좀 줄어들어. 근데 제일 힘든 시기가 1학년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래도 국어 선생님들이 5분, 이게 3분이나 5시간을 보내는데 이 정도는 좀 범위가 되고 이 정도는 좀 해야 되는 공통 국어의 과목이기 때문에 1학년 때 제일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문학도 수학도 다 심화 과목으로 들어가면서는 또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공통 국어의 운명이라고 생각하시고 여기에서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똑같은 환경에서 2주라고 했을 때 모두가 다 2번의 2주를 보내는 2번의 주번을 가지는 거니까 지금부터 이제 정신 싸움이고. 쌤 생각에 이름이 뭐예요? 승우. 이제부터 7시에 한번 와볼까? 시험 치는 거에 정성으로. 오케이, 그렇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믿어. 그래서 김천고등학교 국어 1등급 24명 정도. 저희 좀 넓은 데 앉아왔어요. 저쪽으로 가놓을게요. 쌤이 저쪽으로도 많이 시선이 간다. 넓게 앉자. 그래서 24명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김천고등학교 국어 1등급은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은 건 못 받은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쌤. 진짜로.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가짐에 달려있고 여러분의 하기 나름인데 내가 뭐 이거 굳이 1등급 안 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여러분이 한 번 더 패드를 열었다. 한 번 더 쇼츠를 한번 눌러봤다. 한 번 더 뭐 인스타에서 친구들이랑 좀 나 이렇게 지낸다라는 기분 소식을 전했다. 그게 좀 쌓이고 쌓여서 쌤은 1등급을 안 받고 싶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진짜 쌤이 1학년. 그리고 지금의 시험 범위 정말 확신해.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은 거라고. 진짜 확신해. 그래서 쌤은 어떻게 하면 되냐고 생각이 되냐면 대충 월요일날 아이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배정이 되었는지 좀 감을 잡았거든요. 지금 김미애 선생님이죠. 교과서 쌤이십니다. 근데 쌤이 생각했을 때는 수업하시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틀대로 내실 거예요. 그리고 교과서에서의 작품들이 많이 어렵진 않습니다. 근데 선생님이 지금 추가 자료 주고 계시지요? 그래서 요 추가 자료에서 좀 그래도 문제화 된다라고 하면 괜찮기 때문에 교과서 작품들이 좀 그렇게 막 무게 중심이 있는 작품들이 아니거든요. 카메라 워커 이런 것들도 좀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교과서의 부분들은 틀대로 수업하시고 틀대로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어렵지 않은 문제. 그래서 이 추가 자료를 가지고 좀 모의고사의 형식에서의 작품들이니까 그 정도로 했을 때 쌤한테는 좀 스트레스가 안 되는 부분에 선생님의 시험 파트. 교과서 충분히 커버 가능하다. 그래서 김 티처의 범위는 걱정하지 마라. 근데 이제 김진성 선생님. 그래서 항상 수업도 엄청 정성스럽게 꼼꼼하게 해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정성만큼 시험 문제도 쌤이 이렇게 평가하는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면 안 되지만 되게 수준이 있게 더 이렇게 시험 문제를 내주시거든요. 진짜 수업을 잘 들은 친구들이랑 그렇지 않은 친구들이 변별될 수 있는 문제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 꼼꼼하게 알려주시는 모든 정보들이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작가에 관련된 부연 설명이라든지 작품에 관련된 부연 설명이라든지 링크 같은 것들 있죠. 그거 진짜로 단답형 나옵니다. 네, 그래서 김진학 쌤이 좋아하는 시그니처 문제 유형은 숫자를 막 던져가지고 이 숫자들의 합을 구하라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쌤이 다양하게 그런 문제들은 이제 기출에서 확인을 작업들이 마지막에 이제 시험 치듯이 김고 기출로서 우리가 확인을 하면 되는데 김진성 선생님의 수업은 정말로 정신 똑바로 차려서 필기 제대로 해주시고 그 필기를 쌤이 봐서 시험 문제화 시켜줘야 돼요. 그 필기가 어떤 필기의 내용인지 그냥 여러분이 읽는 거라고 해서 소화가 되지 않거든요. 그 읽고 알고 있는 내용이 문제가 되었을 때 여러분한테 암기와 이해로서 진짜 토해져서 답안을 작성할 수 있는지 OX 퀴즈로 확인을 하든지 어떻게든 필기 내용들을 확인하는 작업을 거쳐야 됩니다. 막 흩어져 있잖아요. 필기가 막 이쪽 저쪽에 흩어져 있는 게 모아져서 문제화 되어야 되기 때문에 김진성 선생님 추가 자료 관련된 거에서 쌤한테 연락 주는 것도 너무 좋은데 김진성 쌤 필기를 여러분이 잘 해오셔서 쌤이 시험 문제를 만들 수 있게 도와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김진성 쌤 시험 범위에서의 뚱틀 너무 작품들도 수능형에서의 좋은 상이 되고 키가 됩니다. 여러분 진짜 제대로 현대시라든지 교재 자체가 너무 좋은 교재예요. 고전 시가에서 시대별로 착착 밟아가는 그 갈래결의 대표되는 작품들 이 교재 한 번 끝나고 나면 정말 모의고사에서 문학 파트 같은 경우에는 다 감이 잡히실 거예요. 김천고등학교 내신만 잘 따라가도 무조건 모의고사는 오릅니다. 너무 커리큘럼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학교에서 시켜주는 커리큘럼이 선생님들이 너무 정성으로 잘 짜여서 가기 때문에 김천고등학교 내신 공부만 충분히 잘하셔도 물론 독서 파트 같은 경우에는 좀 예외적이긴 한데 문학은 진짜 쫙 집대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성희 쌤 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는 문법을 넣으셔야지. 그래서 전성희 선생님도 되게 정성스럽게 지금 문법 수업 해주고 계시지요? 네. 그래서 이 파트 자체가 이제 시험 문제 내기도 너무 좋고 선생님 문제사의 질도 진짜 너무 좋습니다. 선생님 문제도 정말 정성스럽게 내시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외우신 내용을 바탕으로 이제 수능형으로 가는데 여기 이제 잘 외워져야 돼요. 표준 발음법에서의 비음화 3개 하면 탁탁 튀어나와야 돼. 비음화가 뭔지 그드브디 그러니까 다 설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국외음화의 환경 얘기하라 라고 하면 그 어떤 단어가 던져졌을 때 망설임 없이 의문의 변동에서 교체 탈락 횟수가 몇 번인지 그러니까 좀 날고 기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만약에 한 주의 주말이 더 주어진다라고 하면 쌤은 이걸 정말 여러분이 완벽하게 하는 데 있어서의 찜찜함이 없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진도 자체는 쌤이 그 앞주에서 다 나갈 자신이 있는데 이걸 막 매만지고 좀 더 외워진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한 번만 더 있었으면이라는 그 간절한 바람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러다가 갑자기 이 앞에서 치면 또 너무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쉬자라고 생각하고 많이 시간을 좀 투자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그죠? 그래서 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아까 좀 경솔한 발언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의 노력이 어디 안 간다라는 거 진짜 간절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라는 거 쌤이 너무 이 10년 넘게 이제 지켜보아 온 거에서 얼마나 간절하게 공부하는지 다 아는데 쌤이 막 안 받고 싶어서 안 받았다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의 노력에 대해서 너무 평가절하 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겠지만 이제 약간은 그만큼 일을 안 놀자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뭐를 얘기하고 싶냐면 잘 소통해야 돼. 너와 내가. 그래서 우리가 진짜 친하게 카톡도 자주 하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카톡을 자주 하는 성격들이 아니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는 거긴 한데 그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 쌤이랑 정말 소통을
소통하는 거. 그래서 쌤도 마음이 되게 무거워. 정말 좀 좋은 환경에서 되게 막 소규모라든지 막 이런 것들에 대한 수업 방식이 여러분이랑 더 밀착할 수 있는 거에서의 수업 환경이 쌤도 좀 간절하게 원하기는 한데 이게 국어라는 과목의 준비성이나 이런 것들이 누가 좀 뒷바라지를 해줘야 되는 과목은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이 뭐 생각하거나 이런 것들을 누군가가 좀 챙겨주고 좀 정제화된 시험 들기에서의 자료들이 여러분한테 좀 도움이 되는 과목이다 보니까 어느새 이제 수업 환경이 이렇게가 됐어. 좀 크게 수업을 하고 이렇게가 되는 거. 그래서 쌤도 이런 부분에서는 좀 여러분한테 미안한 마음도 들고 막 항상 좀 염려가 되는 거는 사실이란 말이야. 근데 이 환경에서 여러분한테 전달할 거는 같이 전달을 하지만 어떻게 끈끈하게 관계를 맺느냐는 진짜 우리의 노력이라고 생각이 들거든. 그래서 쌤은 그래 여기에 와가지고 이왕 이렇게 막 앉았다가 자료만 갖고 가고 이런 것들이 좀 다는 아니라는 거. 쌤을 좀 불편하게 하셔도 돼요. 쌤이 그렇게 막 좀 쌤은 희생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 헌신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에서 여러분을 위해서 쌤이 뭐든지 좀 해줄 수 있다라는 거. 선배들 진짜 쌤하고의 그런 거에서 편하게 부탁하거든요. 컴퓨터가 고장이 났을 때 쌤이 서비스 센터 가가지고 기숙사 밖에서 못 나오잖아. 근데 발표를 할 게 있는데 컴퓨터 고장이 났어. 그러니까 그런 것부터 우리가 좀 사소하게 좀 잘 소통을 하면 그것이 곧 너와 나와의 유의미한 결과로 만들어진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얼마만큼 찬바람을 많이 올래라고 쌤이 여러분한테 물어보고 싶거든. 진짜 토요일은 쌤이 하루 종일 한 점심 때부터라고 할게. 너네도 낮 시간이 뭐 있기도 할 거니까 쌤도 시간 보내고 나서 2학년들은 외부에 문제가 없어서 쌤이 만들어줘야 되거든. 자료가 없는 거에서 부교재를 사용을 해서 쌤이 만들어야 되는 작업들을 하고 있는데 아직 안 됐기 때문에 계속 학원에 있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도 국어 공부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쌤 옆에서 했으면 좋겠어. 여기가 오픈되어 있으니까 쌤 옆에서 같이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이제 질문할 것들을 질문을 하는 걸로. 그리고 너무 미안하게도 금요일, 일요일 날 수업을 이제 나가는데 여기서부터 아직까지 좀 해야 할 이야기가 남았어. 진도를 월요일 날 했던 거를 또 여기서 할까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를 했다가는 주구장창 진도만 빼고 있을 것 같아. 같이 총정리하고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하는 거에서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계속 좀 당겨도 되니까 월요일 날 수업한 거 링크를 단톡방에 보낼 거거든요. 산수유나무 했고 현대시 개념인데 이 현대시 개념에서 진짜 나올 게 많아. 쌤이 만들어줘야 되는 문제들이 진짜 많아. 10쪽 11페이지 공감각적 심상이라든지 대유법 이런 설명들 있어. 표현기법들 관련해서 한 거. 이 부분 10쪽 11페이지 진짜 중요하고 진달래 거 하나 나갔단 말이야. 그래서 이거를 링크를 보낼 테니까 영상을 들어야 될 것 같아. 이걸 오늘 또 할 시간이 아닌 것 같아. 그냥 우리가 진도를 쫙쫙 빼는 거에서 그건 여러분들이 영상으로 들어주시고 토요일, 일요일이나 그리고 금요일도 2교시, 오늘도 2교시 계속 이런 시간들을 잘 활용을 해가지고 여러분의 이해라든지 문제 푸는 거 확인하는 작업들을 하니까 오늘은 고전 시간이 또 나갈 거야. 이 고전 시간 나가는 파트는 월요일 친구들도 또 영상을 듣는 건 거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리고 금요일에는 의문의 변동을 할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선택한 시간에서 혹시나 이 금요일에 한 번 더 오는 거가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면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게 영상이 또 끝나고 나면 바로 업로드가 될 거니까 영상으로 보시고 개별 시간에 하셔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딴 과목에서의 시간이라든지 이런 거 잘 안배하셔가지고 학원에 와가지고 현장에서 하는 것들이 좀 부담스럽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까지 좀 고려를 하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영상을 들어서 소화한 부분들은 쌤이 다 꼼꼼하게 확인할 거예요. 진짜 영상을 통해서 잘 전달이 되었는지 다 꼼꼼하게 확인을 할 터이니 금요일 7시 의문의 변동 완전 다 마스 관리할 겁니다. 의문의 변동을 전부 다 이제 시험 문제에서 연결이 됐을 때 어떻게 나오는지 내신용으로 한번 하고 일요일에는 한글 맞출 거 18항이랑 30항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수업 시간에 또 강조도 하셨대. 18항에 30항 그런 연락 너무 사랑해. 18항이랑 30항을 또 특별히 강조를 하신 거를 바탕으로 요날 이제 문법이 다 끝이 날 것 같아요. 그러고 나면 교과서에서 뭐 고래를 춤추게 하는 자유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냥 무난하게 좀 끝낼 수 있고 그렇게 어려운 작품들이 교과서에서도 없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거에 김진성 쌤 파트는 오늘 좀 많이 정리가 또 되기도 할 거니까. 그래서 국어에다가 좀 시간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갈등의 불이 떨어졌다. 그래서 금요일이랑 일요일 같은 경우에는 영상 수업 선택하셔도 전혀 지장 없게끔 쌤이 개별 시간을 잘 꼼꼼하게 체크를 할 터이니 내려와서 부담이 된다라고 하면 영상으로 수강하셔도 되고 괜찮다 쌤
같이 문법 정리하는 게 훨씬 더 나을 것 같아요 라고 하면 금요일날 의문의 분도, 일요일날 한국말주법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서는 자료도 하나 좀 나가야 되는 게 있으니까 혹시나 못 온다라고 하면 미리 집에 갑니다 라고 하면 미리 자료 받아가시면 될 것 같아요. 금요일, 일요일날 나가는 자료를 미리 금요일날에 좀 찾아가지고 떠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해 놓을게요. 금요일날 심혈장애는 다 이렇게 준비할 테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쌤한테 좀 개별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손발을 잘 맞추는 거에서 2주만 쌤의 팔다리에 찰싹 붙어있어 준다면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잘 세심하게 챙겨줄 수 있는 것이니 1대1의 시간 누가 더 많이 가지느냐 비례관계다. 비례관계를 해서 1대1 시간 많이 가지면 많이 가질수록 내 모든 것들에서의 시험에 대한 불안도도 다 해소가 됩니다. 그래서 묵히지 마시고 쌤한테 표현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불안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을 때 쌤이랑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것 그거가 여러분의 좀 책임져 줘야 되는 부분이지 않나. 그러면 알게 됐을 때 쌤이 그냥 지나치겠습니까? 네, 뭐든지 다 같이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 정도로 일단은 손발이 맞춰질 거가 잘 전달이 됐죠? 그죠? 네, 진짜 쌤이 좀 괴롭힐게요. 그래서 같이 2주만 좀 괴롭히고 나면 감이 잡힐 거예요. 그래서 첫 시험에 우진이 안 받았나? 노란색 그거 줬는데 우진이한테로 안 갔나? 오케이. 쌤이 우진이 그러면 오늘 다 노란 책 갖고 있거나 이거 다 가지고 있으신 거죠? 네. 네. 해보자. 신종 사사리오 해라. 그 외에 내일이 다 예전에 하는 거에서 그냥 첫 시험에서 한번 진짜 찐으로 한번 받쳐보고 나면 그 다음에서 이제 여러분들이 더 뭘 보완해야 되는지를 아니까 차라리 질 끄는 시험보다는 이렇게 바짝 진짜 쪼아버려가지고 하얗게 불태우는 것도 어떻게 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지금까지 받아본 스트레스랑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의 압박감과 스트레스가 올지라도 그거를 그 스트레스랑 압박감을 좀 같이 해소하는 것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를 지금 쌤이 전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거가 안 될 때의 그 답답함에 대해서 그냥 한번 말을 하면서 그걸 해결을 하는 것이 얼마나 남아있는 기간에서의 멘탈의 정신적 건강에 얼마나 몬스터 그만 먹고 그런 몬스터 먹을 시간에 쌤한테 그냥 답답한 거를 얘기를 해서 편히 자는 게 나아요. 잘 때 속 편하게 자는 게 계속 걱정이 있는데 속 편하게 못 자니까 몬스터를 먹으면서 좀비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38페이지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거 쌤이 이제 시험 문제로 만들어줘야 되는 파트거든. 38페이지, 39페이지 여기에서 관련된 필기랑 여기에서 관련된 숫자랑 이런 것들 있잖아. 단답형 노다지다 진짜. 10페이지, 11페이지 영상 진짜 반드시 들으셔야 되거든요. 17분 25초부터 영상 들어라고 쌤이 올려주는데 거기에서 10쪽 11페이지, 38, 39페이지 그냥 다 외우세요. 그 다 외우고 다 외운 상태에서 쌤이랑 같이 문제 푸시면 되는 거예요. 문제로 만들어주는 거에서 문제를 푼다라는 거에서 여기서 진짜 그래서 쌤 생각에는 첫 시험이기 때문에 100점은 없을 것 같거든. 김진석 쌤 시험 문제 유형이나 천상희 쌤 시험 문제가 그렇게 중학생들한테 가벼운 문제 유형은 아니야. 물어보는 거에서의 왜냐면 지금 아직까지 우리는 좀 중등 단계이기 때문에 완전 고등학생이 되는 거에서는 딱 2학기가 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중학교 시험에서도 좀 보지 않은 그런 덩치이기는 해. 그래서 쌤이 예측했을 때는 100점은 없을 것 같아. 근데 한두 개에서 이제 걔가 안정적으로 1등급에서 안착을 하는 친구들이 3, 4 정도 예상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 24명 안에서의 의미가 좀 없을 정도로 서로 점수들이 다다다다다 4개, 5개, 6개 안에서의 거기에 다 모여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얘기들은 이제 쌤한테 표출하세요. 알았죠? 막 이거 공부하는 거에서 뭐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라고 하면 쌤이 더 자세히 이런 이야기를 해줄 테니까 예, 좀 전략적이게 공부하는 방법도 필요하지만 좀 너그럽게 공부하는 것도 필요해. 38페이지 노다지다. 고대가요 들어갑니다. 이거 시대별의 갈래라는 거를 좀 눈치채셨어요? 우리나라가 한글이라는 거에서의 창제 이전에 선조들이 문자 생활을 하면서 문학의 흔적들을 남겨왔다. 단군 할아버지가 터잡으신 이 대한민국에서의 땅에 문학의 시초는 어디에서 시작이 되었느냐. 시, 소설, 수필, 희곡, 시나리오 이런 문학의 4대 갈래 김쌤 시간에 김예쌤 시간에서 살펴본다면 시만을 단독으로 봤을 때 시의 역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어요? 라고 하면 이제 고대가요부터가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이 타이틀 외울 수 있겠어요? 첫 번째 고대가요, 두 번째 향각,
세 번째 고려가요, 네 번째 경기체가, 다섯 번째 한시, 여섯 번째 악장, 일곱 번째 언해, 여덟 번째 시조, 가사, 민요. 10가지의 갈래의 흐름들이 머릿속에 탁탁탁탁 떠오를 수 있겠어요? 예. 몇 쪽이냐면 뒤에 꿈틀로 가서 38페이지. 이거 나중에 이제 갈 때 줄게요. 이거 두 번째 줄거든. 나중에 줄게. 이거 꼭 챙겨가야 된다. 책 파란색 안 바른 사람들 챙겨가야 되고, 쌤이랑 눈도 좀 한 번씩만 더 맞춥시다. 알았죠? 38페이지에 고대가요부터 있어요. 그럼 고대가요에 대한 정의는 작품이 5개밖에 없는데 대체 뭐를 고대가요라고 얘기해야 돼? 라는 정의를 물어봤을 때는 그냥 이걸로 기억하면 돼. 향가 이전의 노래 다 모여라고 하면 고대가요입니다. 향가라는 게 너무 딱 시대라든지 창작 계층이라든지 뭔가 명확한 갈래로 묶을 수 있는 게 향가거든. 그러니 그 명확한 갈래 이전의 것들 다 모여라고 하면 뭐라고 부르면 된다? 고대가요라고 부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정의는 이렇게 내릴 거예요. 향찰로 표기된 향가가, 향가는 막 수식해주는 말도 향차를 따라다니네. 향찰로 표기된 향가가 나타나기 전까지의 노래들아 다 모여라 라고 하면 고대가요. 향가 이전의 노래 고대가요. 지금 외우자. 향가 이전의 노래 고대가요. 알았죠? 그러니까 혼자 외울 시간이 필요하긴 한데 지금 이번 시간에 와서 엉덩이 붙였을 때 좀 다 이해를 하고 가시고 2교시에는 문제를 쌤 옆에서 너무 풀었으면 좋겠는데 어쩔 수 없이 올라가야 된다면 그것도 또 어쩔 수는 없지만 이 문제 피드백을 확실히. 그래서 향가 밑줄, 전까지의 시가에다가 밑줄. 그래서 특징 3가지를 기억해야 된다. 고대가요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다 모아보니까 얘네들이 다 배경설화가 있더라. 배경설화에다가 밑줄. 그러니까 산문문학 안에 노래라는 게 단독으로 불려지기보다는 산문문학의 이야기 속에 노래가 끼어있다는 거야. 이야기 속에 노래가 삽입되어 있는 거. 배경설화 속에 삽입이 되어서 처음부터 기록된 게 아니야.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구전에다가 동그라미 후대에 한역되었다 해서 한역에다가 별표 3개. 무조건 이거 쌤 아직까지 필기 확인 안 했거든. 그래서 쌤이 한 말이랑 확인해봐야 되는 작업이 있기 때문에 김진선 쌤 필기 진짜 중요한 거야. 한역에다가 쌤 무조건 돼지꼬리병으로 여러분 필기 있다라고 확신합니다. 한자로 번역입니다. 한자로 번역. 한마디로 고대가요가 한글로 기록된 게 아니야. 입에서 입으로 구전이 되다가 뭐로 기록이 되었다? 한자로 기록이 먼저 된 거야. 한자로 기록이 되어서 그 한자로 부야부야 수기현아 거부가 머리를 내놓아라 라는 거. 부야부야 수기현이야 한자로 기록이 된 거를 지금 한글에 와서 한글로 우리가 읽고 있는 거야. 기록이 된 문자 수단은 뭐였다? 한자라는 한자로 기록이 된 거야. 그래서 한자 번역입니다. 그러면 김지선 쌤이 한글 번역이라고 낚시질 할 수 있겠죠. 한역시가라는 거를 향가에다가 한역시가든 민요에다가 한역시가든 한역시가의 개념을 알고 있는지 확인하는 선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역에다가 별표 3개. 배경설화 한역이라는 거 구전입니다. 바로 기록된 게 아니라 구전되다가 한역이 된 겁니다. 두 번째, 구전되다가 후대에 한자나 이도 한글로 기록되면서 한자에다가 밑줄, 한글로 기록에다가 밑줄. 선생님 장난해요. 지금 방금 한자로 기록이라고 했으면서 한글로 기록된 것도 있는데요 라고 하면 그게 딱 한 작품이거든.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게 한 작품이야. 혹시 수업 시간에 들어서 기억나는 사람? 제가 지대로 수업을 들었잖아요. 이마 뽀뽀를 지금 하러 달려가고 싶은 심정이다. 고대가요 5작품 중에서 한글로 기록된 게 딱 하나가 있어. 그게 이제 시험에서 나오겠지. 수업 시간에 분명히 생각하셨을 거예요. 얘는 한글로 기록이 되어서 전해진다고. 한글로 기록이 된 그 단 하나 때문에 한자나 한글 기록인 거예요. 그래서 한글로 기록이 되면서 전해지는 가운데 구전이 되다 보니까 내용에서 좀 변형이 됐을 가능성도 있다. 변형 가능성 밑줄. 그리고 세 번째 별표 3번에다가 별표로 집단적으로 다 같이 노래를 부르다가 집단적에다가 밑줄 점차 어떤 노래로 개인 서정시로 변모가 되는 거야. 개인적 서정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래서 공무도화가는 사랑하는 남편이 약간 좀 정줄을 놓은 것 같아. 그래서 물에 빠져 죽는데 이런 이야기들을 했는지 쌤 필기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한 작품에서의 배경 이야기라든지 성격을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하셨을 거라고 쌤은 좀 생각하거든요. 김지선 쌤 성향상. 공무도화가 백수강구 아내의 노래입니다. 지금은 적지는 말자 이거는. 나중에 쌤이 시험 문제화 시킬 거니까 이런 너무 상세한 정보까지는 일단 필기 확인하고 쌤이 꼭 적으라는 거는 적자. 공무도화가는 백수강구 흰머리에 미친 남편의 아내가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은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노래한 것이다. 그래서 개인 서정시입니다. 공무도화가 밑에다가는 개인 서정시.
집단이 같이 불렀던 노래가 아니라 한 여인의 애절한 한이 담겨있는 노래다. 그래서 개인 서정시 밑에다 뭐라고 적지? 한이라고 적자. 한의 정서가 담겨있는 거. 이마마의 우리 민족이 한의 민족이네 라고 생각할 정도로 고대가요에서의 한입니다. 네, 좀 사투리 심하죠. 부지가는요, 집단 서사시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부지가 밑에다가는 뭐라고? 집단 서사시라고 해야 돼. 집단이라는 말만 기억하셔도 됩니다. 우리에게 임금, 김수로가 임금이 되는 데 있어서 김수로의 강림을 기원하는 거야. 우리의 우두머리 머리를 내놓아라. 내어놓지 않으면 구워 먹을 거야. 부지가 이야기 그런 거 좀 했는지 고개를 끄덕거려 주네. 그러면 나오는 거에서의 부지가는 뭐다? 집단의 노래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필기에 이거 있으면 이번 시험에서의 100%예요. 왕을 영접하는 노래다라고 해서 영신군가라고 합니다. 여러분의 필기에 있을지 너무 궁금하네요. 영신군가라고 적어주시고 영접합니다. 신적인 군주를 영접하는 노래. 우리 왕 나타나라고 영접하는 노래 뭐라고? 영접한다. 신적인 군주의 노래. 영신군가. 적어주셨으면 여러분 미쳐버리기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황조가는요, 유리왕이 사랑하는 아내 둘이가 싸웠어. 그래서 중국 아내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서 본국으로 떠난 아내를 붙잡으려다가 못 돌아오는 그런 상황에서 황조가에서의 그 깨꼬리는 너무 정다운데 나는 외로워라. 누구랑 돌아가지? 완전 이별의 한이네. 그래서 완전 개인서정시야. 밑에다 개인서정시. 그리고 정읍사에다가 별표 3개. 정읍사 밑에다 뭐라고 적어야 된다? 한글로 기록인 거야. 고대가요에서 아까 딱 한 작품 한글로 기록되어서 전해지는 게 뭐다? 정읍사야. 그래서 행상 나간 남편을 기다리는 아내가 시장에 갔거든. 이 남편이 보따리 장수라 가지고. 근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질 않아. 그래서 진짜 전라도 정읍 지역에 이 노래가 전해지는 거예요. 남편한테 달님한테 기도하는 거야. 달아달아 높이 돋으셔서 멀리 멀리 비춰주세요.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진대를 비기지 않고 무사히 돌아올 수 있게 사랑하는 아내가 남편을 기다리면서 망부석 설화죠. 기다리다가 돌이 된 이야기. 망부석 설화랑 다 있는 정읍사입니다. 뭐라고 우리 적고 가야 되겠다? 한글로 기록입니다. 한역 시간대 딱 하나가 예외다. 정읍사는 한글로 기록. 그러면 한글로 기록된 거에서의 노래 중에서 제일 나이가 많은 게 정읍사겠네. 그잖아. 고대가요에서 정읍사가 노래 제일 오래되었고 또 하나의 특징 필기되어 있을까? 한글로 기록 진짜 필기되어 있었을 거고 백제유일의 노래야. 왜냐? 삼국이 통일이 되면서 신라의 노래는 남잖아. 그런데 패망국에서의 노래가 잘 남지 않으니 백제유일의 노래로 뭐가 전해진다? 정읍사가 전해집니다. 그래서 정읍사는 한글로 기록, 백제유일의 노래로 정읍사를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됐어. 그럼 고대가요랑 관련해서는 쌤이 밀고 싶은 거는 한역시가 그리고 집단 서사시에서 개인 서정시로 가니까 각각 작품들에 관련된 이야기들 좀 기억해달라. 향가로 가는데 향가 자체가 별표 3개야. 향가 관련된 시험 문제 시험지에 없으면 쌤 진짜 눈썹에 바늘 날릴게. 향가 별표 3개 무조건 시험지에 있어. 이거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대로 적는 향찰로 표기를 했다. 와, 우리 선조들이 신라시대 때 우리 선조들이 너무 똑똑하셨네. 너무 창의적이게 외부로부터 수용한 문화인 한자를 우리말에 맞게끔 다시 표기 수단을 창작을 하신 거야. 주체적 수용이지. 외래의 문화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였다? 주체적으로 수용을 한 거야. 그래서 향찰에 동그라미 치시고 그 향찰을 꾸며주는 말들, 향찰에 대한 정의 기억하셔야 됩니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음뜻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우리말 어순대로에다가 물결 표시 이게 주체적 수용인 거야. 여러분이 좀 이해를 하기 위해서 한번 적고 가자. 우리말 어순대로 밑에다 뭐다? 주체적 수용. 왜냐? 중국 어순이랑 우리말 어순이랑 달라. 그래서 중국 그대로의 한자를 사용한 게 아니라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에 맞춰서 한자를 만든 그런 표기수단을 뭐라고? 향찰이라는 표기수단을 새롭게 만들었다는 거야. 우리말 어순대로 적는 향찰로. 그러니까 몇 쪽으로 가야 되지? 40페이지 펴봐봐. 한역시가다 OX 한자로 기록되었으니까 한자를 번역했을 테니까 한역시가다 OX라고 하면 큰일 날 소리라고 얘기해야 되고
한자로 기록되었는데 라고 하면 큰일 날 수. 이게 어떻게 한자야? 이거는 향차이야 라고 얘기해줘야 됩니다. 이건 뭐다?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서 우리말 어순대로 기록되어 있는 이 표기수단에 이 한자라고 이름 붙이지 않고 뭐라고 불러야 되는 향찰이라는 표기수단이 신라시대 때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럼 다시 돌아와서 향찰로만 표기를 했다. 향가는 향찰로만 표기가 되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면서 신라의 노래, 신라에다가 밑줄, 신라시대 때 사람들이 적은 향찰로 표기한 노래 다 모여라고 하면 이름표를 불러줘. 뭐라고? 향가로 나와야 되는. 그래서 이 향가를 사내가라고도 부르는데 사내가에다가 네오박스 별표 3개. 단답형 답이 사내가였으면 좋겠다. 사내가에다가 별표 3개. 그런데 사내가는 여러분 필기에 반드시 있을 텐데 이 향가가 4줄짜리 4구체에서 8줄짜리 8구체, 10줄짜리 19채 향가까지 발전을 한다는 거 무조건 필기되어 있을 텐데요. 19채 향가만 사내가라고 부르는 거야. 향가 전체가 사내가가 아니야. 사내가는 뭐만? 19채 향가만 사내가라고 불러야 돼. 사내가 밑에다가 뭐라고 적는다? 19채. 듣는 거로만 공부한 사람은 사내가를 갖다가 희한하게 또 적어옵니다. 사내가에서 내자가 아이로 적는다든지 잘 안 외워진 사람들은 그런 실수들 합니다. 사내가가 답이었으면 좋겠다. 특징으로 내려갔을 때 승려, 화랑 등 평민계층이 창작하지 않았어. 왜? 향찰이라는 거 이거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표기수단이었을까? 한자를 알아야지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지. 그러니 귀족계층들이 한자를 통달한 귀족계층들이 뭐를 했다? 향가를 지었다는 거야. 귀족계층에다가 밑줄 끄시고 그 시대에서의 승려라든지 화랑이라든지 그리고 두 번째 이 말 너무 중요하네. 4구체에다가 밑줄 과도기 있죠? 8구체 밑에다 뭐라고 적고 가자? 과도기. 그러다가 이제 뭐로 발전한다? 19채로 완성이 되었고 19채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돼? 사뇌가라고 부르는 거야. 김지성쌤 무조건 숫자 넣습니다. 숫자에서 빈칸 뚫어놓고 그 숫자 들어가는 말 적고 아니면 그 숫자의 합을 적으라고 하고 X, Y, Z가 그 하는 거에서 숫자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기로 봐야 되는데 사실상 서동요, 처용가 이런 것들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근데 서동요는 4구체야. 서동요 밑에다가 4구체, 처용가 밑에다가는 8구체, 그리고 참기파랑가 밑에다가 19채고 안민가 밑에다가 19채인데 여기서 분명히 무슨 필기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충당사를 김지성쌤이 늘 좀 시험에서 충당사라는 안민가를 창작한 승려의 이야기를 언급하시는 분이시거든. 그래서 그건 필기보고쌤이 확인해서 문제로 뭘 할 거니까 여기서 뭐 더는 건드리지는 일단은 않을 거예요. 근데 분명히 여기에서 필기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안민가 밑에다 충당사 하나 적어 놓으시고 일단은 충당사라는 승려 이름 하나 적어 놓을 건데요. 필기를 좀 더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충당사 안민가 밑에다가 군자이신의 뭐 더 나라의 평안에 대해서 얘기하는 유일한 뭐 유교 작품 이런 것들이 설명이 됐을지 안 됐으면 그냥 넘어가도 되고 아니면 내가 뭔가를 해야 될 작업에서 지금 일단은 요 정도만 됐지. 그러면 향가에서 향찰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아요. 어떻게 한자의 음과 뜻을 빌리는 건지 향찰에 대해서 좀 표기수단에 대해서 설명하신 것 같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필기에서 확인하려고 향찰에 대해서 뭘 더 설명하셨다라고 하면 향찰 관련 문제가 좀 더 나올 것 같은데 여러분이 좀 기억을 못하는 건지 안 하신 건지 잘 모르겠어서 일단 우리가 필기를 확인할 방도가 없었기에 여기까지 일단 하겠습니다. 향찰, 그 다음에 뭐다? 4구체, 8구체, 19채, 19채 향가, 사내가, 충당사의 안민가에 더불어서 필기가 되어 있을지 지금 필기 혹시 있는 사람은 옆에다 두면서 설명 들으셔도 돼요. 비교가 눈으로 가능하다면 향가 신라시대의 노래 여기까지 끝. 그 다음에 이제 신라 다음에는 필기 꺼낸 사람들 꺼내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고려시대 때의 노래 뭐로 가자? 고려가요가 되는 거야. 이제 고려시대에서의 그걸로 향가의 세태후에 이 말 너무 중요한데 고려의 평민층에다가 밑줄 한번 그어줘. 고려의 평민층에다가 밑줄. 그리고 평민층에다가 별표 하나 쳐야 돼. 왜냐면 향가는 귀족계층이었잖아. 근데 고려가요에서는 평민계층의 노래가 있었다는 거야. 이제 평민들도 자기의 정서를 노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지. 평민층이 즐겨 부르던 민요적 시가로 민요에다가 밑줄. 평민적 작품이기 때문에 민간의 노래다 이렇게 외울래요. 백성민자 사용해서 민족의 뭔가 백성들의 노래다라고 민요로 끼워 맞춰서 외워볼까? 민요. 민요적인 성격으로 고려가요의 다른 이름 고려 소교,
여요, 장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유비무환이니까 가로 칠게요. 고려 소교에다가 가로 고려가요의 다른 이름으로 단답형에 두 번 불려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암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외워놓자. 고려 소교에다가 가로, 여요에다가 가로, 장가에다가 가로. 예전에 서술형이 있었을 때는 고려가요의 특징 3가지 서술하라라는 서술형 문제도 있었습니다. 예, 기출문제에서 김진성쌤 이런 것만 교재를 삼으셨어요. 김진성쌤이 하시는 부교재는 대체적으로 이런 교재였어요. 개념들이 잘 정리되어 있는. 그래서 다 지금 보면 김구기출에서 털면 엄청 많이 나와요. 이 파트에서 김구기출도 진짜 많아요. 김진성쌤이 내셨던 문제에서. 그래서 고려, 소교, 여요, 장가 다 가로고요. 특징 첫 번째 되는데 3개 그냥 다 묶어. 왜? 봐봐. 3, 3, 2에 3 숫자 엄청 많잖아. 진짜 가로야. 다 특징 묶어서 별표 3개야. 구전이 되다가 구전에다가 동그라미 고대가요처럼 구전됐다라는 거네. 와씨 그럼 그 전까지는 전부 다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다가 1446년 한글 창제 이후에 15세기나 돼서 고려시대 10세기부터 시작이잖아. 그 500년 가까이 입에서 입으로 불려진 그 뭐가 고려가요가 두구두구두 한글 창제 후에다가 밑줄 문자로 기록인데 그 위에다가 궁서체로 적고 갈 거야. 이 문자는 뭐로 기록되었게? 한글로 기록되었어. 문자 위에다가 뭐라고 적자? 이쁘게 궁서체로 한글로 기록. 고대가요 뭐로 기록? 한자로 기록. 딱 유일하게 하나가 정읍사가 한글로 기록. 한가 뭐로 기록? 한자로 기록. 고려가요 뭐로 기록? 한글로 기록. 그래서 민요적 시가 어디로? 문자 위에다가 한글로 기록. 창작연대 작가를 알기가 어렵다. 작자 이상의 노래가 많아. 왜? 민중의 노래였으니까. 그리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왔어. 그래서 누가 적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기록이 없다. 하지만 그런 기록이 있는 작품도 있을 수는 있다. 이번에 고려가요제 우리 시험 범위에 지금 뭐 들어가지? 가시기, 청산별곡, 가 들여다보면 뭐게? 3, 3, 2조야. 글자 수를 세보면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야. 그래서 대체적으로 3, 3, 2조 가로로 묶으시고 이렇게 3, 3, 2조를 뭐라고 한다? 음수율이야. 그래 쌤도 지금 좀 사실 민망해. 왜? 너무 사실적 정보들만 지금 늘어놓으니까 집중력이 흐트러질 수 있는 타이밍이 딱 오고 있어 지금. 완전 정신줄 붙들어야 돼. 지금 온 거에 의미가 있어야 돼. 3, 3, 2조에서의 수는 뭐다? 글자 수의 반복이야.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에서의 3, 3, 2조에 끊어읽기의 단위를 보면 가시리 있고 나더러 어쩌다 3번씩 끊어읽어진다. 4분보 나중에 본문에서 확인할게. 4분보에다가 또 가로로 묶으시고 끊어읽기의 단위가 한 행이 3번씩 끊어읽어져. 3번씩 끊어읽어지는 3, 3, 2조 4분보. 대체로 분절체야. 분절체에다가 밑줄. 그럼 그 이전에는 분절이 아니었다는 거네. 여기서부터 분절체가 드러나기 시작했다는 거야. 한가는 그냥 4줄 통이야. 찍찍찍찍. 8줄짜리 그냥 찍찍찍찍찍찍. 10줄짜리 제방매가 그냥 통으로 4-4-2 나는 3단 구성은 그냥 통이지. 그런데 뭐부터 시작해서 가시리부터 시작해서 연이 나뉘어져. 가시리 총 4연 뭐 이렇게 연이 나뉘어지는 분절체 분연체라고도 합니다. 연이 나뉘어지는 분절체. 분절체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세요. 분절체에다가 밑줄. 나중에 자리 오면 저기로 가서 키다리 색상으로 만들어도 돼요. 양끝이 키다리 색상이긴 한데 편호 옆으로 가가지고 잠시 기대고 이렇게 해도 됩니다. 만약에 지금 자리 온다 하면 우리가 정신줄을 한번 붙잡아 봅시다. 파이팅! 자, 창작연대 작가 알기 어려운 이상에서 분절체에다가 분연체라고 하고 그 스위치를 누르면 돼. 거기에 버튼 있지? 버튼을 누르면 키다리 색상으로 변신. 후렴구가 발달했다라는 거에서 후렴구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한 연이 끝나고 나면 후렴구인데 이거 후렴구에 대해서 분명히 길게 하셨을 것 같아. 후렴구랑 연구 현우 또 끄덕끄덕이야. 그러면 후렴구에다가 별표 3개로 시험 문제야. 후렴구랑 관련해서 무조건 필기 내용 확인을 해서 후렴구의 기능이라든지 관련된 설명들 쌤이 반영시킬 테니까 일단 후렴구는 별표 3개. 후렴구 너무 중요해. 그리고 연구랑 비교를 했다 하면 그게 그대로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면 돼. 왜? 늘 시그니처거든. 후렴구랑 연구랑 늘상 하시는 얘기니까. 후렴구가 발달했고 세 번째 또 한 번 평민이라고 강조해주지. 평민에다가 밑줄.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어때? 다 소박해. 소박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 평민들의 풍부한 정서가 진솔하게 드러나 있다. 동동, 가시리, 청산별곡, 서경별곡, 정석가라면 3개나 지금 우리 시험 범위네.
가시리, 청산별고, 서경별고 이번 시험에서는 향가 하나의 고려가요 파트구만 이렇게 생각하시죠, 그죠? 그런데 이 작품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하신 거 뭐가 있다라고 하면 좀 살펴봐야 되는데 일단은 여기까지 할게요. 아래쪽 필기를 확인해야 되니까. 자, 그러면 고려가요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보다 구전이 되다가 한글로 기록되었다는 거 너무 중요하고 고려, 소교, 여유, 장가라는 다른 이름 당연히 기억해야 되고 3, 3, 2조, 3문고의 숫자 기억해 주시고 분절체가 뭐부터 시작했다? 향가는 분절이 아니야. 분연이라는 분절은 연이 나뉘어지는 거는 고려가요부터고 후렴구랑 연구 미쳐버렸다. 너무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오케이. 그리고 경기체가인데 수능에서 한 번도 출제된 적이 없어. 그런데 쌤은 분명히 수업 시간에 니네가 이걸 잘 들었는지에 대해서 경기체가가 허를 찌르는 거야. 지금 향가랑 고려가요는 여러분이 수업 듣고 한가에서 쌤의 문제 예측으로 향가 고려가요 아마 공부 다 다른 친구들도 할 거야. 그런데 경기체가랑 악장 같은 거는 사실 흘릴 수도 있어. 한시 언해 같은 거는 흘릴 수도 있어. 그래서 우리는 38, 39페이지를 다 꼼꼼하게 보는 거에서 사실 경기체가 진짜 중요하지는 않아. 정말 안 중요한 게 경기체가 언해 악장이야. 그렇다 하더라도 범위 안에서이기 때문에 특징 핵심 내용들은 외워놓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세부적으로 물어보실 것 같기 때문에 경기체가 역시 고려시대인데 고려시대 평민계층은 고려가요를 창작을 하게 되었다면 민요를 노래를 불렀다면 분명히 고려시대 때는 귀족이 있었을 텐데 신진사대부들 뭐하고 있었겠어? 자기네들의 향락이라든지 자기네들의 풍류에 대해서 과시하는 노래를 썼단 말이야. 경기체가야. 고려 중엽부터 조선 초기까지 귀족층의 노래라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귀족층에다가 밑줄 그시고 서정성보다는 교술성이 좀 더 강했어. 교술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리고 이 노래들의 특징은 이런 게 이제 내신용인 거야. 수능에서는 전혀 물어보지 않아. 수능에서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 내용. 경기 어떠하니꼬 라는 구절이 나오는 노래들 다 모여라고 보니까 야시 고려시대 때 신진사대부들 우리들의 모습 어떻습니까? 라는 구절이야. 경기 어떠하니꼬 라는 거는 날 봐. 나 어때? 라는 거에서의 사랑하는 구절에 경기 어떠하니꼬.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경기하여라는 거에서 경기체가 경기하여다라고도 부르는 거야. 완전 내신용으로 외웠으면 좋겠어. 경기 어떠하니꼬 아니면 경기하여라는 후렴구가 나오기 시작하면 후렴구에다가 동그라미 그 후렴구가 붙은 노래 다 모여라고 해서 뭐라고 부른다? 경기하여가 경기체가의 다른 이름입니다. 경기하여가. 단답형 답으로 나올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제목에 한림별곡 이런 별곡이라는 이름도 많이 붙어서 별곡체라고도 해. 다른 이름 별칭 2개. 경기하여가 별곡체 이렇게 기억할 수 있겠니? 오케이. 그럼 특징 첫 번째로 본다면 각 장이 미안한데 암기해야 돼. 그래서 더 쉽게 암기하기 위해서 3개 또 묶어 1, 2, 3번 묶어가지고 크게 별표 쳐놔. 크게 별표. 자, 한 장이 작품도 없는데 예를 들 작품도 없는데 이거 그냥 진짜 맨땅에 헤딩으로 생 암기인 거야. 그래서 옆에다 생 암기라고 적자. 이거는 좀 안 외워지더라도 생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이야. 안 외워지더라도 생으로 암기해야 되는 내용으로 전후 양절 나뉘어서 앞에서의 전후랑 2가지의 절로 나뉘어질 거야. 그래서 뭐라고? 앞에 거에 전절이야. 전절에다가 동그라미. 뒤에 부분에서는 뭐라고 부를 거야? 후절에다가 동그라미. 전절과 후절의 양절로 나뉘어지는 거야. 전후. 전절, 후절, 전후, 양절이라는 말이 뭐지? 전절이랑 후절의 양절로 이루어져 있다. 전후, 양절 기억할 수 있겠어? 그래서 전절은 길고 후절은 짧은 분절의 형식으로 1부터 4랭은 사문고의 율격을 지니고 숫자 노이로제가 좀 있거든. 김진성쌤 시험 문제에서는 뭐다? 숫자 노이로제. 1, 4랭은 사문고에다가 밑줄 5행은 니은고에다가 밑줄. 변별해야 되잖아. 시험 문제에서의 변별이기 때문에 요런 좀 치사한 문제도 나옵니다. 1, 4행에서는 사문보 5행에서는 마지막에는 몇 번 끊어 읽어진다? 경기 어떠하니고 이음보 그리고 사음보가 원칙이다. 5행은 이음보가 반복되는 사음보 이음보가 반복되는 사음보가 원칙이다. 쌤도 잘 모르는 내용이었어요. 지금 하도 경기체가 안 중요하니까 보니까 다시 한 번 더 1부터 4행은 사음보 뒤에서의 마지막에 5행은 이음보가 반복되어서 원칙 몇 음보? 사음보라고 기억해놓자. 자, 그래서 이번에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야씨 막 정석에다가 블랙라벨에다가 뭐 여러분 문제 뭐 풍산자 여러분 문제집 뭐 풀어요 수학 그런 것까지 푸는 각주 해설까지 정석 해설지까지 달달달 외우는 내 모습 어떠하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자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비들의 학식이라든지
그리고 우리가 막 하는 농구, 우리의 축구 모습, 우리 공부도 잘하는데 노는 것도 잘 놀아.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학식에다가 밑줄, 체험과 사물, 체험 사물에다가 밑줄, 학식, 체험, 사물, 거기에다가 노는 경치까지. 물결 표시 준비됐습니까? 시는 사대부들의 호탕한 기상과 자부심까지 물결 표시. 그게 뭐야? 우리를 봐. 우리 모습 어때? 사대부들의 호탕한 기상과 자부심을 후렴구에 경기에 어떠하니꼬라는 구절로 드러냈다라는 거야. 외울 게 있지, 그지? 되게 안 중요한 과제인데 넘어가기에는 너무 비중이 있습니다. 그죠? 내신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다가 나중에 가사문학에 영향을 주었다. 가사문학 영향에다가 이제 제일 대표적인 작품이 한림별곡인데 작품에 대한 부연 설명은 필기에서 확인하겠어요. 오케이. 그리고 다섯 번째 한시는 더한 중요의 사실. 그런데 불안해. 그냥 한가한 고려가요만 강조 빵빵 때리고 넘어가기에는 한시 너무 불안해. 그래서 한시는 뭐라고 얘기하자? 한문으로 이루어진 정형시에다가 밑줄 그시고 정형시에 대한 특징 좀 얘기해줘. 정형시는 뭐를 정형시라고 하지? 형식이 정해진 시. 그럼 지금까지 얘기했던 작품 중에서 정형시가 하나가 있었어. 지금까지 지나온 갈래에서 정형시가 하나가 있었는데 필기에 있다라고 하면 그것도 역시 너무 중요해. 향가가 형식이 정해져 있어. 특히 19채 향가가. 이거는 적지 말고 나중에 문제로 확인할 테니까 막 적으려면 좀 혼란스러우니까 지금 말로만 지금 하고 갈게. 향가의 형식 혹시 기억나? 필기가 좀 되어 있는 것 같아. 향가의 형식 19채 향가가 제막내가에서 더 강조할게. 거기서 필기할게. 4-4-2여야 해. 5-3-2 하든지 4-4-2 하든지 3-5-2 하든지 마지막은 꼭 뭘로 끝나야 돼? 2로 끝나야 돼. 그 부분을 묶어서 쌤이 낙구라고 강조를 하셨을 거야. 그리고 그 낙구는 감탄사로 시작한다라고 아마 필기가 되어 있을 거야. 그래서 정형시야. 지금까지 했었던 발레에서 형식이 정해진 건 누구나? 한가가 정형시야. 그런데 한시는 대놓고 이게 한자로 쓰여진, 한문으로 쓰여진 정형시다라고 밝히는 거지. 오케이? 원래 중국의 시가 양식이지만 우리나라에도 유입되어서 한문을 사용하는 상류 계층에서 주로 창작했다. 그래, 한문을 알아야지 이걸 쓰든가 말든가 하지. 그래서 상류 계층에다가 밑줄 양반 계층, 귀족 계층. 그런데 실은 한시는 사실 한문을 사용할 수 있었던 신라시대 때부터 채치원이라든지 다 사용하기 시작했던 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좀 비중은 없지만 여수장, 우중시 이런 것들도 다 선생님이 얼마만큼 설명하셨는지에 좀 달려있어서 일단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네. 옆에 있는 문제 쌤이 다 확인을 할 테지만 깨끗한 걸로 복사 한번 할 거야. 그래서 옆에 달려있는 문제들은 튼튼한회사의 시험 문제들은 김진학 쌤이 그런 쌤은 아니야. 그렇게 시험 문제를 정성없이 내는 쌤은 아니야. 이런 선지들을 막 그대로 쓰는 그런 쌤은 아니야. 다 본인이 만드셔. 모든 선지 다 본인이 만드시는데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이 안 나오지는 않습니다. 이 안에 있는 정보들은 다 아셔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문제들은 다 보시고 천성희 쌤은 무조건 꿈틀한 회사의 예시를 다 사용하실 거예요. 무조건 진짜 꿈틀한 회사의 예시라서 꿈틀은 다시 깨끗한 걸로 한 번은 반드시 풀어가야 돼요. 그래서 옆에 있는 문제가 여러분이 풀어줄 거라고 확신하고 그죠? 39페이지 악장입니다. 악장은 이제 조선시대로 가자. 고려가요에서 고려시대 끝났네. 그리고 조선시대에서 궁중에서의 연회 때 파티할 때 불렀던 행사 노래야. 궁중의 여러 의식과 행사에다가 밑줄 그리고 그래서 BGM 깔아주는 거야. 행사할 때 불렀던 노래 여기까지 진도 안 나갔지. 이거 하다가 지금 작품으로 들어가셨지. 맞지? 필기가 안 되어있지. 알았어. 그럼 우리도 지금 여기서 스탑하자. 강호사시가 할 때 시조랑 관련해서 여기 설명하시고 강호사시가 넘어가시는 거니까 우리도 지금 시험 범위에서 고려가요까지 나가졌잖아. 딱 여기까지 설명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반에 경기체가 안 나간 상태이기도 할 것 같거든요. 그럼 우리도 더 하지 말고 요거 내용만큼 딱 기억해 놓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넘어가서 40페이지입니다. 제막내가에다가 별표 3개 모든 작품들이 중요하지만 제막내가는 특히 향가랑 관련된 특징이 제막내가랑 묶어서 나오는 거야. 향가 단독의 문제도 될 수 있지만 향가와 관련된 모든 특징들이 제막내가 안에 이제 다 녹아들어야 돼. 자, 작가 기억했으면 좋겠어. 월명사 밑에다 누구라고 적어놓지? 승려라고 적는데 만약에 작가 설명에서 구현되는 설명들 있지? 그 다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윤동주 별의 등방 할 때 시집 이름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그거 단답형이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시집 이름 적어주셨나요 오늘? 아닌가요? 수업시간 때 확인하셔야 돼요. 알았죠? 그래서 뭘 더 적어주시는 거 있으면 절대로 놓치지 말자.
그래서 월명사 관련해서 뭔가 설명이 되는 거는 승려입니다. 승려. 아까 귀족계층에서의 승려랑 화랑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승려 하나 딱 적어놓고 그래서 우리 하하 아쉽게도 이거 한자 사라졌네. 그치? 한자 있었으면 우리 아까 뭐라고? 향찰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쌤이 너무 흥분해서 한자인지 한글인지 보지 않았었네요. 그죠? 한글로 기록되어 있네요. 하지만 향찰로 기록됐을 것이다. 작품의 깃틀에서 갈래는 19채 향단데 옆에다 가로 열어서 뭐라고 적고 가야 되지? 19채 향단 옆에다 가로 열어서 뭐라고 적고 가야 되지? 그렇지. 사뇌가라고 적어야 돼. 사뇌가. 그리고 주제를 보니까 누이가 죽었어. 개인사야 아니면 공적인 일이야 이거는? 지극히 개인적인 노래지. 개인적인 노래를 창작한 거네. 개인 서정시네. 죽은 누이에 대해서 시적 하자의 태도가 뭐다? 추모에다가 동그라미. 그리고 누이의 죽음에 대한 그 아픔이 종교적으로 승화됩니다. 뛰어난 신라시대 때 감수성이 이 정도였나? 라는 거에서 깜짝 놀랄 정도로 자신의 지금의 아픔의 상황, 누이의 죽음이라는 인생사의 이야기를 자연의 현상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해. 뛰어난 비유에다가 밑줄 그 비유법의 구절이 시험 문제로 나오는 거야. 그리고 불교적 윤회 사상이라고 하면 내세에서 만나잖아요. 윤회 사상 밑에다가 미탈찰이라고 좀 적어줘. 본문 안에서 어떤 공간을 상정하기 때문에 미탈찰에서 만나자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 헤어지지만 괜찮아 우리 미탈찰에서 만날 거니까 라는 것으로 아픔을 종교적으로 승화시키는 겁니다. 자 그럼 일단 본문 내용으로 들어갈게요. 기서결에서의 3단 구성을 언급을 안 할 수가 없다. 기 부분에서 죽은 누이에 대한 안타까움, 서 부분에서의 인생에 대한 무상감, 그리고 결 부분에서의 슬픔의 종교적 승화라면 거기 옆에다가 숫자 좀 적고 갈게. 기 옆에다가는 4, 서 옆에다가도 4, 결 옆에다가 2 적으시고 숫자 여기 쌤 손가락 보셔도 돼요. 4, 4, 2 적으시고 2 가로 열어서 뭐라고? 결 부분에서는 기서결에서의 결 부분에 2는 뭐라고 따로 이름 불러야 된다고? 낙구라고 불러야 돼. 이 부분에 두 번째 줄을 낙구라고 불러야 돼. 낙구 조문차 낙구. 본문 내용 들어갈게. 생사, 삶과 죽음의 길은 갈림길이 있는 거야. 여기에서는 삶의 길이고 여기서는 죽음의 길이 가운데에 서 있어 지금. 생사의 길에서 십자가 같은 그런 길에 지금 내가 서 있어. 예이스메에서 얘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여기에 줄임말에서의 예스메입니다. 예스메. 줄을 지금 혜태 옆으로 가요. 아니 현호 옆으로 가도 된다. 예이스메에서 얘에다가 자그마하게 별표 치시고 얘는 여기라고 가리키는 거는 이그저에서 여기 거기 저기라고 했을 때 여기는 누구한테 가까운 장소지? 나에게 가까운 장소. 화자랑 청자와의 관계로 본다면 화자한테 가까운 거는 여기, 청자한테 가까운 거는 뭐라고 얘기해? 청자한테 듣는 사람한테 저기, 거기. 둘 다에게 먼 곳은 어디야? 저기 되는 거지, 그지? 막 던져줘. 네. 여기, 거기, 저기가 되는 거지, 그지? 맞아. 여기, 거기, 저기에서 그럼 여기는 시적 하자는 저승에 간 사람이야, 이승에 있는 사람이야? 이승에 있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여기에 얘는 어디가 돼야 되는 거야? 이승인가? 시험에 나온대.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있으네 라고 했을 때 여기를 어떻게 생각해야 된다고? 이승. 지금 살아있는 내가 있는 장소이기 때문에 저승이 아니라 이승입니다. 얘 있음에 머뭇거리고 시적 하자의 태도가 행동으로 나왔다. 머뭇거린다면 여기로 갈까? 여기로 갈까? 내적 갈등인 거야. 머뭇거린다라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누이를 따라서 못 죽어주는 거야. 사랑하는 혈육이 죽었음에 그것에 대한 죽음에 대한 부러움이 나를 내적 갈등 시키는 거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옆에다 내적 갈등 하나 적고 가셔도 됩니다. 김진원 쌤이랑 이런 필기들은 다 비교할게요 나중에. 나는 간다에서 큰 따옴 붙여야 돼. 이거 약간 인용해. 나는 간다는 이라고 했을 때 인용절. 나는 간다 라고 했을 때 간 사람의 나는 누가 돼야 되지? 나 갈게 라고 했을 때 가버린 사람. 맞아. 수업 시간 잘 들었네. 죽은 누이가 나는 간다라는 말도 못 다해두고 어찌 갑니까? 라는 거에서 막 붙들고 싶은 심정인가? 왜? 하루아침에 요절했거든. 하루아침에 누나가 막 끙끙 앓다가 이 누이가 막 끙끙 앓다가 죽은 게 아니라 애가 막 멀쩡하다 배에 물려 죽었다든지 아침에 불의의 사고로 죽었으니까 인사도 하지 못하고 헤어짐에 나는 간다는 말도 못 다해두고 어찌 이렇게 가실 수 있어? 라는 것으로 안타까워 죽겠는 거지. 안타까움에다가 이줄 삶과 죽음의 길이 여기 이승에 있는데 나는 따라 죽지도 못하겠는 내적인 갈등으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으로 머뭇거리고 누이야 나는 간다는 말도 못하고 어찌 그렇게 갔느냐라고 시작하자 안타까워하네요. 여기까지 기 부분입니다.
이 작품이 19체 향가에서의 문학성으로 막 손꼽히는 이유 듭니다라고 하거든. 흰 눈썹. 흰 눈썹인 사람은 튀겠지, 그치? 눈썹이 희니까 그만큼 독보적이다라는 것으로 19체 향가에서는 따봉이 제명매가 있다. 이유는 서부분의 비유가 쩔어. 너무 감수성이 터지는 것으로 삶과 죽음이라는 이 인생사의 이야기를 어떻게 이렇게 자연의 이야기에다가 신라시대 사람의 감수성이 이 정도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비유적 표현이 너무 감수성이 뛰어나다. 들어가 보게 비유를 자연사에다가 빗대어 표현을 한 거야. 어느 가을에 이르게 불어와 버린 바람. 그래 이 바람이라는 것이 뭔가 누이에 관련된 원인이 되겠지요. 근데 그 원인의 바람이 이르게 불었다라는 거에서 연대로 살았나 이 사람? 아니. 이르게 요절한 거에서 요절에다가 밑줄 이르게 떨어진 잎입니다. 하강적 이미지죠. 떨어질 잎에다가도 밑줄 한번 꺼주시고 떨어질 밑에다가는 또 뭐라고? 밑으로 화살표에 하강적 이미지를 표시해주자. 잎이 똑 떨어져 버렸어.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잎처럼 죽은 누이의 모습 뭐뭐처럼이니까 무슨 법? 지규법. 한 가지에 났는데 한 가지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하나의 가지에 근원이 같다. 누이 잎, 나의 잎, 다른 형제, 자매, 남매들의 잎에서 유달리 이른 바람에 똑 떨어져 버린 죽은 누이의 떨어진 잎. 그러면 근원이 같다는 거에서 우리의 근원은 부모님이 같다. 그래서 기운, 동기지간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도 동기죠? 그리고 같은 부모를 타고 태어난 형제 자매도 뭐라고? 동기지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같은 부모 옆에다 뭐라고 적어놓자? 동기지간이라고 좀 적어주자. 동기지간으로서 같은 부모입니다. 동기라고 적으시면 되겠네요. 같은 부모 동기지간. 한 가지에 낳는데도 가는 것도 모르는 거. 솔직히 말해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누나나 형이나 여동생이나 남동생이 다잖아, 그지? 우리 남매들이, 우리 형제들이 단데 한 가지에 낳는데 피를 나눴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네가 가는 곳을 내가 모를 수가 있지라는 거에서 허허가 되는 거야. 이게 뭐야? 사람의 입이란 알 수가 없구나. 네 글자의 사자성어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생 무상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어느 가을 이른 바람에 여기저기 떨어질 일처럼 누이 잎이 똑 떨어졌다. 한 가지에 났는데도 너가 간 곳을 나는 모르는구나. 가는 거 모르는 점. 인생 무상. 에다가 별표 3개. 19째 향가의 낙구 부분은 뭐로 시작하자? 감탄사로 시작하자. 낙구 첫머리에 감탄사에다가 밑줄. 그런데 마이너스의 정서의 기 부분에서 더 마이너스지. 어떻게 간다는 말도 못 알고 그렇게 가냐? 나는 마이너스의 정서에 가는 것도 모르네 라는 것을 더 슬퍼졌어. 근데 시작하다가 괜찮아 라고 토닥토닥 거릴 수 있는 거는 뭐다? 다시 플러스의 정서로 끌어올리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거야. 미탈 차례에서 만날 거니까. 미탈 차례에다가 가로로 묶으시고 서방정토 극락세계입니다. 우리 누이가 천국에 극락세계로 갔을 거니까 미탈 차례 누이가 있을 거니까 미탈 차례에서 누이를 만날 나. 목적어가 생략됐어. 누이를 안 적어도 돼. 근데 목적어는 누이를 만날 나에서 이때라는 그럼 누가 돼야 돼? 화자야. 월명사라고 적든지 화자라고 적으면 돼. 단답형으로 물어본다면 월명사가 되든지 화자라고 적으면 돼. 누이를 미탈차에서 만날 나는 지금부터 뭐 하겠다? 물결 표시가자. 도 닦아 기다리겠노라에서 마지막 19체 향가에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에 화자의 태도가 나오네. 지금부터 나 미탈차로 가야 돼. 그러면 지금부터 어떻게? 도를 닦아서 누이를 만날 나를 기다리겠다. 예쁘게 적어놓을게요. 종교적 승화의 태도로 시상이 마무리가 됩니다. 종교적 승화. 괜찮니? 그러면 시험 문제 한번 예상해보자. 공간의 대립이 드러났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공간의 대립이 드러났다. O 어디에 대립이? 삶과 죽음의 길.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 그럼 만약에 공간의 대립이라고 얘기를 했을 때 주관식 단답형이면 삶과 죽음의 길이라고 적을 거야? 대립되는 공간으로 적어야 되지 않을까? 길이라고 얘기했을 때 이 길은 삶과 죽음의 길은 지금 내가 앞에 서 있는 거에 삶의 길이고 죽음의 길이잖아. 너무 잡고 싶어가지고. 잡아주면 잡았나? 못 잡았나? 삶과 죽음, 근데 공간이 있어야 되잖아. 삶과 죽음의 길은 지금 길 앞에서의 그거기 때문에 쌤이 지금 적을게. 걱정하지 마. 공간으로 적는데 뭐랑 적어야 돼? 삶과 죽음의 길. 얘가 어디야? 이승이잖아. 맞아. 그래서 얘라고 적고 그거랑 대비되는 공간 누구나 다 적겠지. 이제 미탈차를 못 적는 수험생은 없겠죠, 그죠? 93기 중에서 미탈차를 안 적는 건 아예 시험 공부 안 했다라는 이야기니까, 그지? 미탈차랑 얘가 공간의 대립이 돼야 돼. 미탈차가 얘가 공간의 대립으로 찾아 쓰시오라는 게 국어 문제거든요. 그러면 얘 그리고 미탈차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겠네요. 오케이. 또 뭐를 생각해보냐. 그러고 나서 이제 19체 향가들의 특징이나 비유적 표현. 이른 바람, 떨어질 잎,
한 가지. 이게 세 개 안 나오겠어요? 무조건 나와야죠. 그죠? 비유적 표현에서의 원관형. 그리고 표현기법 한번 생각해 본다면 입처럼에서의 지규법이나 한 가지에서의 은유법은 거기서 할게요. 10페이지, 11페이지에 쌤이 엄청 열심히 떠들어 놨으니까 10페이지, 11페이지에서의 표현기법들 있죠? 쫙 뿌려지고 여러분한테 이거 무슨 표현기법인지 물어보거나 같은 표현기법 묻거나 난리 날 겁니다. 표현기법이 이번에서 진짜 잘 소화해야 되는 파트입니다. 오케이, 일단 거기에까지 설명. 그러면 핵심 꼭 체크로 와봐. 1부터 4부까지 누이의 죽음에 대해서 내가 지금 직면했어. 한재에다가 쭉 너무 안타깝고 슬퍼. 5부터 8부까지 누이와의 속세에서의 인연을 제시하는 거는 뭐다? 우리 혈육이라는 거. 한 가지. 우리의 인연에서 우리의 관계가 어느 정도다? 우리의 혈육이야. 한 가지에서 태어났어. 근데 내가 너를 가는 곳을 모른다고 허망하지. 허망이 뭐다? 인생무상. 그런데 밑탈 차례에서 만날 나는 못 닦아서 기다리겠노라. 재회의 희망에다가 있죠. 이걸 우리는 뭐라고? 종교적 승화의 태도라고 생각해줘. 기서결이고 마지막에 결이 낙구라고 부르는 거야. 시어의 상징적이고 비유적인 의미에서의 세 가지를 안 해온다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고 수능 발전에 시조와의 연관성 필기되어 있나요? 설명 좀 하셨나요? 형식적인 것이 시조한테 계승이 되었다라는 거 설명 좀 하셨나요? 필기가 아무것도 없네. 됐어요? 그러면 크게 별표야. 크게 별표를 쳐. 왕따시만하게 쳐줘도 돼. 중요해. 아까 계승의 관계로 봤을 때 아마 향가 설명하시면서도 설명하셨을 수도 있어. 이 향가가 가지고 있는 정형성이 그대로 부자지간이라 생각해도 돼. DNA처럼 정형시의 형식을 너에게 물려준다. 시조야 받아라. 그래서 이 연관관계에서 앞에서 또 하나가 있었어. 경기체가가 누구한테 영향을 미쳤다 했지. 경기체가가 아까 누구한테 계승해? 가사한테 계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얘기했지. 경기체가랑 가사의 관계. 그 정도로 세심하게 외우자고. 그런데 이거는 진짜 중요한 이야기야. 19체 향가의 형식이 시조한테 어떻게 계승이 되었느냐. 일단 읽을게. 19체 향가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인 특징. 향가 중에서 가장 완성됐다. 가장 정제됐다라고 얘기해. 그냥 너무 잘 다듬어졌다라는 거야. 완성된 형태에다가 있죠. 19체 향가의 가장 완성되고 정제된 형식의 19체. 특별히 산해가라두고 부르는 이 갈래가 어떠한 형식을 지녔지라고 들여다보니까 기서결이었어. 기서결에다가 밑줄 4-4-2 노이로제거든. 숫자 노이로제거든. 4-4-2에다가 밑줄 한마디로 기서결이니까 3단 구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나? 3단계 형식에다가 밑줄 여기까지가 번호를 매길게. 기서결에다가 번호 1 4-4-2 3단계 형식 3단 구성이고 2번이 하나가 빠졌어. 뒤에서 나올 건데 옆에다가 나란히 적을게. 낙구 감탄사 시조가 가지고 있는 형식적 특징 2개. 기서결의 3단 구성 4-4-2 마지막에 낙구 2말이야. 그리고 두 번째 낙구 부분 감탄사로 시작하는 거. 낙구 감탄사 1번 2번 적고 가자. 그것이 말이야 시조한테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그 결 부분에 나타나는 다시 한 번 더 밑줄 꺼서 번호 2번 하려고 낙구 첫머리의 감탄사에다가 밑줄 번호 2 그게 시조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필기로 해놔야 되겠어. 설명이 너무 직 하고 끝나버려. 자, 첫 번째 시조의 1번을 적자. 기서결에서의 3단 구성은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으로 계승이 돼. 아버지의 기서결의 3단 구성, 시조 아들이 계승받았다.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으로 말이야. 초, 중, 종,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으로 영향을 받았다. 오케이. 그리고 가호사시가 하면서 좀 더 얘기할게요. 3, 4조에다가 그 다음에 뭐 사음보의 율격 이거는 시조할 때 얘기할게요. 알았죠? 초장, 중장, 종장의 3장의 형식. 그리고 두 번째 마지막이 그럼 어디에 해당하는? 낙구가 여기에서 어디에 해당하겠어? 낙구 부분이 초장일까 중장일까 종장일까? 낙구는 종장이지. 그러면 낙구의 영향을 받은 종장의 첫 구가 뭐로 많이 시작한다? 감탄사로 시작하는 시조들이 꽤 있어. 어즈버, 어이야 라는 거에서 어즈버 아이구야 하는 감탄사거든요. 종장의 첫 구가 감탄사로 시작하는 작품들이 꽤 있어. 그러다가 시조 45자 내외 안에 맞춰서 얘기하기에 하고 싶은 얘기도 많아 죽겠는데 45자의 제약이 힘들잖아. 근데 이 세 글자를 감탄사로 까먹기에는 좀 하고 싶은 말이 핵심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 종장의 첫 구가
세 글자에 삼음절로 고정이 된다는 거 중학교 때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종장의 척구는 삼음절로 고정, 시조의 형식적인 특징 배웠던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게 감탄사가 어집어, 아이고 라는 거에서 세 글자이기 때문에 종장의 척구가 삼음절로 나중에 고정이 됩니다. 예, 종장의 척구가 삼음절로 그렇게 고정이 된다.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시조 종장의 척구에다가 밑줄 한번 꺼주시고 그 감탄사가 영향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괜찮습니까? 쌤 많이 이거 문제를 내놓을 테니까 문제를 확인할 테니까 여기까지 해도 되겠어. 내용도 여기까지 해도 되겠어. 41페이지로 가자. 그러면 쌤이 풀이를 안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못하는 거에서 이번 문제에다가 별표 하나 치시고 하나하나 다 보시고 모르겠는 거 이런 거는 지금 여러분이 힘들어 죽겠는데 쌤이 막 말로 막 이 3번이 되지 뭐 1번은 왜 안 되지 이렇게 얘기하면 집중력 흩어질 뿐이거든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해결하시면 문제풀이는 뭐로 하자? 개별로 합시다. 알았죠? 그래서 지금부터 이 쏟아지는 문제들을 좀 잘 풀어주는 거 이게 여러분의 홈나나 앞필입니다. 41페이지로 가자. 42 42는 별표 3개를 치지는 않아. 왜? 당연히 시험 범위니까 가야 되는데 제방내가에서는 너무 핵심 포인트가 명확하게 있어야 돼서 선생님이 별표 3개 쳤어. 가실이라고 하면 가실 사람 가십니까? 가십니까? 라는 가시라고 생각하면 돼. 왔을 때 잡을게. 자 그러면 이거 딱 본문 내용 보면서 여러분이 떠올려야 되는 거는 가실이 제목 옆에다가 고려가요의 특징으로 여러분이 여기에 없기 때문에 필기해야 되는 내용이 있어. 뭐 보이지 지금?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을 생각했을 때 딱 보니까 뭐가 떠오른다? 첫 번째, 한글로 기록이라고 좀 적어줘. 가실이 제목 옆에. 가실이 제목 옆에 우리 다시 한 번 더 당조집을 해줘야 되는 거. 다시 한 번 더 당구로 기억해야 되는 거 뭐다? 한글로 기록 적을 거야. 그리고 두 번째, 또 생각나는 거 없어? 아까 십부채 향가의 줄글의 형식 통으로 줄 그린 거랑 이거 비교해보니까 기승전결의 사연으로 분절되어 있지. 그래서 옆에다가는 분절체라고 좀 적어줘. 그리고 한 연이 끝나고 나면 위질증가 대평성대라고 외치고 있어. 그래서 우리 또 뭐를 적자? 후렴구 적자. 후렴구. 한글로 기록되어 있는 거 본문 딱 보는 순간 고려가요다 라는 걸 여러분이 딱 떠올릴 수 있는 거 한글로 기록. 두 번째 뭐다? 분연, 분절이라고도 얘기해도 되고 한 연 끝나고 나면 위질증가 대평성대 후렴구. 그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문에서 얘기했었던 그 332조의 음수율과 3음보도 맞아 떨어지는지 한번 볼까? 가실이 입구에서 332 나난에다가 짜그하게 별표 하나 치시고요. 의미가 없는 소리, 음이 남는 소리 연구입니다. 연구라고 좀 적어줄까? 자, 후렴구랑 연구랑 어떻게 차이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봐봐. 위질증가 대평성대랑 나난이랑 한번 비교해봐봐. 위질증가 대평성대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 한 연이 끝나고 나서 어구로서 행이지. 어구로서의 행으로서 후렴구가 들어오고 그리고 나난 같은 경우에는 1어절이란 말이야. 이게 무슨 일인지 한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연구랑 후렴구의 차이가 시험에 나올 거니까 잘 이해를 해보자. 1에서 1부로 전해져 내려오다가 고려가요가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돼. 이 얘기를 필기로 하셨다면 쌤이 또 덧붙여서 해야 될 이야기입니다. 고려가요가 1에서 2부로 조선시대 때 고려시대 때 1에서 2부로 고려가요가 구전이 되다가 고려가 망했어. 그래서 조선이 건국이 되었을 때 궁중음악으로 고려가요가 유입이 돼. 궁중음악으로. 그러면서 뭐로? 한글로 기록이 돼. 그러면 궁중의 행사 때 이 노래를 부르니까 가사는 있는데 리듬이 없잖아. 작곡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작곡을 어떤 가사를 쓰지? 고려가요의 가사를 입히는 거야. 왜냐면 충신에 대한 이야기도 좀 있거든. 뭔가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그리움의 마음이 임금님을 향한 충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을 그냥 이해하면 된다. 바로 눈빛이 흐려지기 시작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면서 기록이 되는 과정에 민준아 밥 먹자 라고 했는데 음이 나와. 니나 노네노 히에 오에오 이히 이에 오 이런 걸로 나나 니나 노 이런 게 들어온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아마 김준호 쌤도 이렇게 설명하셨을 거예요. 노래를 만들어서 노래에 가실이 있고 했는데 이 음이 이만큼이 나와버려. 그러면 뭐다? 히히 헤헤 니나 라는 거에서 나란히 들어온 거야. 그럼 여기에서의 나를 시적하자 라고 얘기하면 푸신 거야. 푸. 너무 웃긴데 푸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히로 히리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나는 뭐가 된다? 연구에 음이 남아서 들어온 구절이다 라고 해서 연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예. 가실이 있고에서 나나는 그냥 빼는 거예요. 나난이 뭐라고? 연구라는 거에서의 시작하자라고 생각하지 말자. 그러니까 쌤이 방금 했던 그 얘기가 뭐야? 노래 가락을 맞추기 위해서 의미 없는 연구가 들어왔다고 되어 있지.
버리고 가시리 있고라는 거에서 다시 한 번 더 구절을 보니까 가시리의 A, 가시리에다 A, 반복되는 A의 구절에 이질적이게 버리고 B 한번 들어오고 또 가시리니까 A, A, B, A 구조 뭐 이런 설명하셨어요. 그러면 A, B, A 구조다. 그 다음에 가시리 있고 3분보에 버리고 가시리 있고 또 4분보, 3, 3, 2조의 4분보도 확인할 수 있지. 괜찮아 여기까지? 안 힘드니? 힘든 거라는 건 참아야 되는 이라. 그러다가 위질진과 대평성대라고 하는데 이거 사랑의 노래인데 왜 갑자기 태평성대를 외치고 있지? 라고 하면 쌤이 아까 뭐라 그랬지?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 내려오던 이 가사가 궁중음악으로 유입이 되면서 행사 때 부르니까 우리의 임금님에 대한 송축의 메시지가 후렴구로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위질진과 태평성대 옆에다가 뭐다? 궁중악 가사에다가 밑줄 끄시고 후대의 추가 삽입이라고 좀 적어보자. 이 노래의 가시리의 노래의 성격에 맞지가 않아. 본문의 내용이랑 시작하자의 상황이랑 맞지가 않아. 그럼 이거는 분명히 뭐다? 궁중음악으로 유입되고 난 후대에 추가로 삽입된 연나누기에서의 후렴구입니다. 후대에 추가 삽입이라고 적을 거야. 위질진과 태평성대는 노래 내용이랑 너무 이질적. 이별의 하늘 가십니까?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사랑하는 여인이 남자친구의 바지가랑이를 지금 붙잡고 부르는 노래 갑자기 위질진과 태평성대 안 어울려. 송축의 내용은 뭐다? 후대의 추가 삽입이라고 적고 두 번째입니다. 이제 이별의 마음이 더 심화가 되는 거야. 막 옷자락을 붙들고 막 흔드는 느낌이지 않냐? 나 너를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라는 원망이 짙어졌어. 그럼 글자 수도 좀 봤을 때 요 정도는 이제 안 지켜져도 위에서 하긴 했으니까 그치? 날더러 어찌 살라 하고 4분보 버리고 가시리 있고 4분보 괜찮아요? 4분보? 위질진과 대평성대 그리고 나더러 어찌 살라고 라고 했을 때 원망 절망과 원망이 강력하게 표출된 거 나더러 어찌 살라고 라는 거에서 절망 위축 버리고 가십니까? 이렇게 짙어진 원망에서 바로 3년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잡상와 두어리만한 하면 목적어가 생략했어. 님을 붙잡아 두고 싶지만 두어리만한 이라고 했어요. 이거 어미야. 두어리만한 이라고 하면 어간디에 그냥 어미라고 생각해줘. 선하면에다가 별표 3개 옆에다 필기 확인이라고 좀 적어줘. C 부분에서의 선하면에 필기 확인으로 선생님이 주체 2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해 주시잖아. 그럼 바로 시험이거든. 선하면 옆에다가 적혀져 있다. 시험이다. 시험. 선하면 주체 2가지로 나뉘어지는 거에서 설명할게. 시험 문제라고 생각하고 잘 들어봐봐. 빈칸 뚫어 놓으시거든. 김진상 쌤은 단답형에서 그냥 딱딱 단답. 그러니까 김진상 쌤 시험 문제 이렇게 생각하면 돼. 만약 단답형 4개가 나온다 라고 하면 4문제가 아니라 4개 안에 4-1, 4-2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한 8개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빈칸이 뚫어져 있어서 한 문제 안에 그 빈칸이 4개 정도가 있으니까 그 빈칸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걸 다 적을 수 있어야 되니까 엄밀히 말하면 서술형 같은 단답형이 되겠죠. 그래서 예시험이 나옵니다. 필기되어 있을 거거든요. 지금부터 보브레브레브샵 필기되어 있는 거에서 잘 설명해볼게. 선화면에서의 C 옆에다가 공간이 있으니까 수업시간 확인이라고 미리 적으셨으면 주체 누구냐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진다. 자기 필기랑 일치하는지 나중에 확인하면 되니까 주체가 서운하면의 주체를 생각해봐봐. 누가 서운하면? 이미 선하면 주체를 누구로 본다? 님으로 본다. 첫 번째 경우의 수 님이 선하면 서운하면 아니 오실까봐 라는 것은 님도 있잖아.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상황인 거야. 불가항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군대 안 가고 싶은데 사랑하는 여자친구 두고 가는 거니까 님이 서운해지. 님이 지금 이별의 상황에서 서운하면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까. 혹은 두 번째 선하면이라고 했을 때 이때의 선하면을 누구로 생각할 수도 있다. 아 미안해. 쌤이 좀 지금 너무 약간 모기에게 사실 조금 신경이 좀 뺏겼었거든. 그래서 너무 질주를 했다. 미안하다. 진짜 미안하다. 집중력이 조금 흐트렀던 것 같다. 그리고 C가 아니라 서론님인데 쌤이 너무 달려버렸다 얘들아. 빨리 얘기하고 싶은 거에서 너무 미안해. 알았지? 모기에게. 그래서 주체에서 C에서 선화면에서의 수업시간 확인을 요거 그대로 어디로 써주시면 됩니까? 밑에 서론님 있죠? 서론님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서론님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다시 3년으로 갈게요. 님을 잡사와 두어리만 님을 붙잡고 싶지만 님이 서운해지면 아니올시라에서 리을시라를 묶자. 다시 잘 정리할게. 리을시라라고 어미 묶을 수 있겠어? 오다에다가 리을시라까지만 묶을 수 있겠어? 오다에서 리을시라 묶는 거? 리을시라 묶어서 뭐뭐 할까? 두려워.
해석할 수 있어야 돼. 리을쉐라가 무슨 뜻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뭐뭐 할까? 두려워. 다시 설명할게. 님을 붙잡아 두고 싶어. 절대로 떠나지 마라고 붙잡고 싶지만 님이 이 여자 왜 이래? 왜 이렇게 질척거려? 라는 거에서 너무 스토커 같으면 님도 나한테 뭔가 서운해질까 봐. 서운해지면 아니올까 봐.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까 봐. 뭐 1년만 참아라 라는 약속으로 님이 떠나가는데 끝까지 내가 뭔가 좀 우리의 마음이 통하지 않고 끝까지 질척거리게 되면 님이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까 봐. 약간 두려운 거야. 이제 빼야 되는 시점인 거야. 다시는 찾지를 않을까 봐 아니올시나 두려워서. 아니올까봐 두려워서 위즈증가 태평성대. 그래서 전부분에서는 뭐다? 님을 보내야만 하는 이유는 뭐다? 서운하면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까봐. 오 여기 서로님에다가 별표 3개 이거야. 서로님에다가 별표 3개. 주체가 님이라면 님도 불가항력적인 상황에 어쩔 수. 요거 그냥 필기 안 할게요. 요거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보내옵니다. 가자마자 돌아오세요. 님도 어쩔 수 없이 떠나가는 상황에서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옵니다. 나난에서의 나의 나난 또 한 번 더 동그라미 나난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우리 뭐라고 생각해야 된다고? 영구. 서로님 보내옵니다. 나난에서의 나난 다시 한 번 더 뭐라고? 영구. 시적하잖아. 아니야. 서로님을 보냅니다. 내가 라는 거에서 시적하잖아. 아니야. 영구.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라는 거에서 가자마자 돌아와 달라는 거야. 가자마자 바로 다시 돌아와줘. 그러면 소망의 직접 표출에다가 밑줄 끄시고 간절한 기다림으로 찍자마자 와줘야 되는 거야. 진짜 약속이야. 가자마자 돌아와야 해 라는 것으로 소망으로 마무리. 자 그러면 서로님 다시 한 번 더.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 님도 어쩔 수 없이 떠나는 상황이라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을 보내니까 가자마자 돌아와줘. 두 번째 해서 내가 서러워. 그러면 주체가 내가 서러움의 감정의 주체라면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을 보내니까 가자마자 돌아와요. 괜찮아요? 그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주체 칸에다가 뚫어놓을까? A의 주체는 님, 그러면 이별을 서러워하는 님이라고 해석이 될 것이고 B 칸에서의 주체는 뭐다? 화자, 나를 서럽게 하는 님이라고 적으시면 돼요. 그냥 요거대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러면 꼭 체크로 가셔서 화자의 정서의 사단 변화를 좀 쫓아가야 돼요. 가십니까? 버리고 가십니까? 이별을 인식했어요. 나더러 어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원망이 고조가 돼요. 옆에 핵심 체크 시상 전개에서 붙잡아 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다시는 안 찾을까봐. 님을 보내야 하는 이유보다 서운하면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까봐. 그러면 이 상황이 진짜 너무 싫지만 어쩔 수 없지 뭐 쩝쩝하고 이별을 받아들이는 거. 이걸 우리는 두 글자로 뭐라고 얘기해야 돼? 체념이야. 체념. 싫은 건데 받아들이는 거 체념이야. 체념에다가 쭉 가시는 듯 도셔오셔셔 서로님아 라고 얘기하는 거는 재회 소망. 화자의 정서가 사단 기승전결에 따라서 변화가 되며 이별의 정안을 드러냈습니다. 이별의 정안에다가 이쪽 그리고 후렴구의 기는 4개 쫙 묶어서 별표 3개. 암기 객관식으로 나올 것 같은데 아니면 선지 하나도 괜찮고 다른 선지를 비교해서 선지 하나로도 괜찮고 후렴구는요 악률을 맞추기 위한 연구의 기능도 해주는 겁니다. 어쨌든 노래잖아요. 가시리 뭐 위진신과 태평성대 어떤 현악기로 해금 키면서 막 이거 부를 때 악률을 맞추는 리듬감에서의 구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반복된 것은 반복은 무조건 뭐를 형성한다? 운율 형성. 그래서 리듬감, 운율, 리듬감에다가 밑줄 옆에다 운율 적어주시고 매 연마다 들어가 있으니까 형태적으로 시상이 끝났네, 한 연이 끝났네 라는 거를 알려주는 표지의 기능으로서 통일성 부여에다가 밑줄, 형태적 안정감에다가 밑줄, 그래서 연이 나뉘어지는 거에서의 분연의 기능으로 선지 하나만 더 추가를 해가지고 만약에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화자의 정서를 강조한다라고 하면 O일까 X일까? 시상 전개에서의 화자의 정서는 지금 이별의 정안인데 위즈진과 태평성대가 어떻게 화자의 정서를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주제를 강조한다. 어떻게 태평성대의 노래가 아닌데 주제를 강조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문제로 풀어보세요. 그럼 적지 마시고 문제로 풀어보시는 걸로 기억해놓고 퀴즈 하나 만들자. 통일성, 부여랑 형태적 안정감은 뭐도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지. 시상 전개에서의 특징에서 시상 구조의 방식에서의 형태적 안정감이나 통일성을 부여를 하는 시상 전개 방식이 또 하나가 이런 게 있어. 통일성을 부여를 하고 진달래꽃에서의 수미상감도 그래. 쌤이 생각했을 때 좀 기술을 잘 타는 것도 있어야 돼. 얘들아. 김천고등학교 93기 진짜 열심히 하고 내려왔을 때는 쏙 뛰들인 것 같아. 그래서
열심히 다들 해서 윈윈 해보자. 수미상가도 그러합니다. 수능 발전으로 가볼게요. 이별의 정안에서 아니 42페이지 밑에 있는 거 있잖아. 이런 이별의 정안의 노래가 계보를 이루더라. 너무 힘들지? 하지만 힘들어하면 안 돼. 이별로 인한 슬픔과 한해라가 밑줄 끄시고 그 노래의 조상님을 따라가 보면 황조가에다가 동그라미, 공무도화가에다가 동그라미. 이거 고대가요였지. 그게 이제 가실이나 서경별곡 그리고 진달래꽃의 현대시까지 계보를 이어오는 거야. 그리고 우리 가요, 대중가요에서도 이별의 노래 정말 많잖아요. 그죠? 넘어가서 43페이지 갈 건데 2번 문제 별표 하나 치시고 다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2번 문제 1번부터 5번까지 선지를 설명하는 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2번도 시험 범위예요, 여러분. 2번에 2번 선지 있죠? 이 본문 내용이 아니라고 해서 시험 범위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진짜 큰 코 다칩니다. 2번 선지 시험 범위입니다. 한번 해볼게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말없이 보이 보내드리고 있다. 문제에서 뭘 물어봤냐면 밑줄 봐야 되겠어. 상황 및 정서에다가 밑줄. 얘들아, 정서가 동일하려면 상황이 동일해야 돼. 그래서 상황이 이별의 상황이 겹쳐야지 정서도 동일한 거야. 그러면 하자의 상황 및 정서에서 역겨워서 가신다는 거니까 옆에다 이별이지. 그럼 한스러울 거야. 그리고 2번 별표 하나 치자. 계랑의 시조인데 시조도 시험 범위로 들어가는 거에서 이하우 흙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님이 초장이지. 축풍낙엽조도 나 생각하세요가 중장이지. 천리의 외로움뿐만 오락가락 한오메가 3장이 종장이지. 그지? 그러면 이하우에다가는 자그만하게 3 적을 수 있겠어? 이하우에다가 세 글자 3. 흙뿌릴째 밑에다가 4. 울며 잡고에다가 4. 이별한 님에다가 4.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중학교 때 3, 4조나 4, 4조는 시조의 음수일이라고 얘기한 거 좀 기억나시려나? 시조 갈래 얘기할 때 한 번 더 얘기할 건데 작품 예시 나왔으니까 한번 눈으로 확인했어. 3, 4, 4, 4. 글자 수가 세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네 글자. 이해되지? 그리고 끊어읽기도 한번 해봐. 이하우, 흙뿌리째, 울며 잡고 이별한님, 사음보잖아. 맞지? 축풍낙엽조도 나 생각하십니까? 이제 글자 수 그만 따질게. 그러면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화가 배꽃이야. 이화여자대학교. 배꽃이야, 배꽃. 그러면 이화가 기우자거든요. 이화에 꽃비가 내리는 거야. 막 나중에 벚꽃이 쫙 이렇게 떨어질 때 비 내리는 거 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인데 이화가 폈다가 빛이 뚜두두둑 떨어지니까 꽃비가 내리고 있는데 이하우가 흙 뿌린다라는 거에서 계절적 배경을 추측할 수가 있을 것 같다. 벚꽃비가 내린다. 벚꽃 그 비처럼 지금 꽃비가 내린다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서 언제일 가능성이 제일 높지? 꽃이 폈다. 그렇지. 늦봄이겠지. 그지? 이하우가 흙 뿌릴째 밑에다가는 계절적 배경 늦봄. 좁아도 적을 수 있겠어? 장소가 좁아도 이하우가 흙 뿌릴째 밑에다가는 계절적 배경 늦봄. 하다가 대놓고 정서를 얘기해. 물려잡고 이별했대. 그러니까 한 4월 말 정도일지 이 시작하다가 남자친구가 떠나가는데 나라라고 하면 못 갑니다 막 이런 이별을 했던 거야. 이하우 흙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하니 대놓고 얘기했어. 사랑하는 남자친구 이렇게 떠나보냈는데 축풍낙엽이라는 거에서 가을바람의 낙엽이야. 그럼 계절적 배경 또 밑에 적어줘야 돼. 계절적 배경 언제지? 축풍낙엽이라는 거에서 가을바람에 떨어지는 낙엽 늦가을이지. 그럼 4월 말에 헤어져서 10월 말 6개월이 지났는데 DM 하나 보내고 싶은 거야. 이하우 흙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한 니마 축풍낙엽이 지고 있는데 지금 나 생각하고 있어? 너 어떻게 지내는 거야? 라는 걸로 DM 하나 띠디디 보내고 싶은 거야. 그렇게 시간적으로도 6개월 동안 헤어졌고 공간적으로도 우리 이렇게 떨어져 있어. 천리에다가 밑줄 빼시고 심리적 거리라고 적자. 지금 남자친구 그래 나 김천에 있는데 내 여친 지금 막 용인에 놔두고 왔다. 부산에 놔두고 왔다. 이런 거에서 천리 뭐라고 적어놓자? 심리적 거리. 외로운 꿈. 외로운 밑에다 뭐라고? 정서라고 적자. 정서. 외로운 꿈만 오락가락 하노메라 하자가 지금 뭐 하고 있다? 그리워하고 있는 거야. 여기까지 괜찮아? 그러면 다시 이하우 흙뿌릴째 울며 잡고 이별했습니다. 4월 말에 축풍낙엽 10월 말인데 나 생각하시나요? 천리나 떨어진 외로운 꿈에 오락가락합니다. 계랑의 시조예요. 계랑 이름 기억해도 돼. 기생의 이름으로서 나오면 이별 노래인 거야. 오케이? 그 다음에 3번에 고대가요 유교왕의 항조가 나왔다. 이거 집단적 서사시였어? 아니면 개인서정시였어? 고대가요에서 개인서정시. 맞아. 그래서 개인서정시 하나 적자. 개인서정시 고대가요. 펄펄. 이런 거에서 문학 용어상 펄펄. 이거 뭐라고 얘기해줘야 되지? 날개짓을 하는 펄펄.
의태어 맞지? 모양을 흉내내는 거예요. 의태어, 음성상징어, 의태어, 펄펄 옆에다 의태어. 나는 날다에다가 리을 탈락. 나는 저 깨꼬리. 깨꼬리에다가 동그라미 하나 쳐주시고 깨꼬리가 펄펄 나는데 암수가 서로 정답돼. 그럼 깨꼬리 밑에다가는 플러스. 외로운 내 몸은 하자는 어떻다고? 내 밑에다가는 마이너스. 그러면 선지 하나 만들어지는 거야. 깨꼬리랑 내 사이에서의 대조 표시로 화자의 정서와 대비되는 깨꼬리한테 이름표 붙여봐봐. 이럴 때 문학 용어로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더 강조시키기 위해서 일부러 깨꼬리에 플러스를 보여주는 거지. 안 그래도 나 솔로에서의 마이너스 나만 얘기해도 되는데 쟤네 저렇게 부비 비비고 있는데 나 솔로라고 하면 더욱더 내 솔로가 강조가 되니까 그럼 깨꼬리 이럴 때 우리 뭐라고 보면 되지? 감정이입이다 라고 하면 O야 X야. 깨꼬리한테 감정이입했으면 깨꼬리도 외롭고 나도 외로워야 돼. 아니면 내가 그거 뭐 이거면 내가 정답든지 맞지? 감정이입 절대 안 돼. 대조될 거야. 대조될 때도 깨꼬리 뭐라고 부를 수 있다?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부를 수 있는 거야. 깨꼬리 위에다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 객관적 상관물 적어주는 거야. 객관적 상관물. 그러면 선생님이 만약에 깨꼬리에다가 밑줄 꺼놓고 동일한 시험 찾으라고 1번, 5번 내신다면 여러분 뭐 찾을 거야? 일단은 화자의 정서를 드러내는데 대조되는 거면 더 맞아떨어지는 거야. 하자 마이너스인데 플러스인 거 그런 작품들 널리고 널렸는데 김지성 쌤이 만약에 하신다면 그런 작업도 가능할 수도 있겠어. 오케이? 그러면 근데 긴장하지 않아도 돼. 쌤이 주는 문제에서 널리고 널렸어. 그러면 연습할 수 있는 거는 헐렁하는 깨꼬리 암수서로 정다운데 외로운 내 몸은 니와 함께 돌아가고 여기까지 그만할게. 설명 됐고 4번에 공부도 하다가 이마에다가 동그라미 청자 설정이라고 좀 적어줘. 사랑하는 남편을 만류하려고 불러세워. 니마 그 물을 건너지 마오 라고 했을 때 물 밑에다가는 사랑이라고 좀 적어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님을 만류하는 거야. 남편아 그 물을 건너면 안 돼 라는 거에서의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님을 만류하는 거야. 물 밑에다가 뭐라고 적자? 사랑이야. 사랑의 마음이 담겨있는 물이야. 근데 님은 끝끝내 귀엽고 그 물을 건너셨네. 물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건너가서 우리가 헤어졌으니까 뭐라고 적자? 이별이야. 이만 끝끝내 그 물을 건너셨네. 이별. 물에 빠져 돌아가시니. 물에다가 동그라미 마지막으로 뭐라고 적어야 돼? 죽음이야. 물의 의미 3단으로 설명을 안 하셨다 하더라도 찝찝해서 하고 가는 거니까 알고는 있으셔야 되겠습니다. 사랑, 이별, 죽음, 물이 3번 쓰여서 각각의 의미 사별이네. 사랑하는 님이 빠져서 돌아가시니 마지막 태도 중요해. 가시님을 어찌할 거에다가 밑줄 이런 걸 우리는 죽은 사람은 어쩌겠어. 마이너스인데 받아들이는 거 아까 뭐라 그랬지? 체념. 그렇지. 헌한 선언의 기념이 있습니다. 가위로 싹둑싹둑 이런 거 의성어 싹둑싹둑 밑에다 의성어 옷을 마르다라고 하면 마름집 재단을 해보는데 추운 밤에 너무 손끝이 호호시리네. 시집살이 기롯은 밤낮이건만 시작하자가 시집살이로 바느질을 힘겹게 하고 있습니다. 이내 몸은 해마다 새우잠인가? 새우잠에다가 밑줄 힘겨운 시집살이 고달픈 시집살이에 대해서 얘기하지 이별의 정한이랑은 상관이 없으니까 5번 허균의 누이 환한 설원 이런 설명 좀 해주시면 들어주는 대로 그대로 들어놓으시면 됩니다. 허균의 누이고 천재만재 조선시대 때 천재만재여서 여성으로서의 자아실현을 해야 되는 여잔데 문인으로서 자아실현해야 되는데 조선의 사회에서 김씨 남자 만나가지고 안동김씨 남자를 만난 거 조선의 여자로 태어난 거 이 3가지 한 때문에 요전한 천재만재 헌한 사람 허균의 누이 설명해 주신 거 있으면 그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너무 하고 싶지만 못하는 거예요. 6번에다가 별표 서경별곡 하고 난 후에 비교 문제로 모든 문제의 선지들은 다 완벽하게 이해하기. 이해 안 되는 선지는 밑줄 꺼가지고 쌤이랑 1대1 시간 카톡 하셔도 되는데 정리해서 개별 시간 가지면 더 좋고. 넘어가자. 조금만 더 하자. 힘내 할 수 있어. 학교에서도 40분 내에서 마치기 때문에 우리도 좀 더 해야 해. 청산별곡이라고 했을 때 청산에다가 동그라미. 자 이제 잘 때 기숙사에서 15일이 시험 전날 16일 이제 아침에 시험 치러 가야 돼. 그랬을 때 기숙사 딱 눈 감고 자려고 했을 때 모든 공부 완벽하게 일찍 자자. 늦게까지 자지 말고 그리고 못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완벽하게 하자. 눈 감았을 때 청산별곡에 떠올라야 되는 키워드는 뭘까?
이상향이야. 청산 위에다 뭐라고 적자? 이상향. 제막내가 눈 감았을 때 뭐가 떠올라야 될까? 종교적 평화가 떠올랐으면 좋겠어. 가시리를 눈 감았을 때 떠올라야 되는 거는 이별의 정말이야. 그리고 청산별곡을 눈 감았을 때 여러분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이상향이었으면 좋겠어. 시작하다가 지금 이게 지옥이야, 헬이야. 그래서 내가 지금 떠나가야 될 것 같아. 좀 그런 생각 드십니까? 너무 괴로워가지고 여기를 두고 다른 곳으로 가고 싶다. 유토피아로! 라고 하면 유토피아를 꿈꾸는 사람은 지금의 현재에 대해서 만족이야, 불만족이야? 불만족이니까 정상 가고 싶은 거야. 네, 그래서 다른 이야기를 더는 하지 않겠습니다. 청산 밑에다가는 이상향이라고 적으시고 현실에 대한 보내고 그럼 여기 버리고 이상향 가려고 하는 거는 그건 약간 도피라고 생각되지 않아? 맞지? 여기 버리고 다른 데 가는 사람 도피했네? 라고도 생각할 수 있잖아. 그래서 이상향 적으셨으면 찌끄고 이상향을 그린다는 것 자체가 현실 도피적이라고 적어요. 시작하다가 보여주는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태도는 현실 도피적이야. 이 청산을 버리고 가고 싶은 심정 현실 도피적이야. 그래서 작품의 기틀로 가면 역시 고려가요야. 그럼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이 본문 안에서도 드러납니까? 고려가요의 형식적인 특징이 332조 하긴 되겠네. 3문보 되겠네. 그리고 얄리얄리 얄라정 얄라리 얄라 한 연을 끝내주는 뭐가 들어가 있다? 후렴구가 있어. 그럼 영구는 이라고 했을 때 본문 안에서 영구 있는지 나중에 찾아볼게. 그러면 3문보에다가 332조에다가 분여체에다가 후렴구까지 고려가요 맞아. 주제는 지금 이 시작하자가 원나라의 침략으로 인해서 고려 사람들 얼마나 괴로웠겠어, 그지? 전쟁으로 인한 삶의 고뇌에다가 밑줄, 비애에다가 밑줄, 너무 힘겨웠던 고려의 민중이 여기서 벗어나서 이상향의 청산이랑 바다가서 살고 싶은 거야. 아버지 나는 자연인이다. 좀 채널 좀 보시나? 아버지 나는 윤택이랑 그 이상윤이랑 나오는 거 나는 자연인 아버지 좀 좋아하시나? 아버지 뒤에서 끌어안아 드려야 된다. 알았지? 무슨 심정인가? 이상향에 대한 갈망입니다. 현실에 대한 고뇌로 어구의 반복에다가 밑줄 끄시고 의미를 강조하더라. 많이 강조됩니다. 두 번째, 후렴구에다가 밑줄. 노래는 너무너무 겁나 우울하거든. 시적하자가 비애에서 울고 있는 이 시적하자가 얄리얄리 얄라셩 얄라리 얄라 마치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후렴구만큼은 좀 어떤 느낌이다? 밝고 경쾌한 느낌이야. 그러니 전체 내용이랑은 좀 이질적이라고 할 수 있겠지. 후렴구가 어떻다고? 밝고 경쾌한 리듬감에다가 밑줄. 그리고 고려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알 수가 있어. 원나라의 침입이라든지 너무 살기 힘든 고려 시민들이 고려의 백성들이 이렇게 이상향을 갈망했구나라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쌤이 너무 하고 싶지만 여기까지를 하는 거에서 집중력이 좀 흐트러질 것 같기 때문에 마무리를 짓는데 여기까지 문제를 풀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디까지 다 풀어놓으면 좋겠다? 가실이랑 그 다음에 쌤이랑 지금 하고 가면 더 좋고 안 되면 올라가셨는데 제막내가나 그리고 문제 풀기 전에 영상 듣기 월요일날 영상 듣기 그리고 금요일날 자율선택이라고 했어. 출석은 금일은 필수 출석은 아니야. 본인이 편한 대로 하면 되고 금요일날 의문의 변동 완벽하게 정리 그 다음에 일요일날 한글 맞춤법 완벽하게 정리. 뭐만 좀 잘해주면 좋겠다. 영상 잘 듣고 문제만 잘 풀어와주면 돼. 그래서 두 번째 책 받아갈 거고 그리고 명심하셔야 되는 건 개별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쌤의 좀 소망은 하하 금요일날에 2교시에 오든지 쌤 지금 월화수목금토일 학원에 계속 있을 거거든요. 평일은 2교시죠. 그 다음에 토요일은 점심 먹고 나서 여러분도 나올 수 있다라고 하면 쌤이 계속 학원에서 작업하고 있을 테니까 쌤 옆에서 영상 보고 그냥 쌤한테 질문해도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일요일도 형들이 1시부터 한 3시 정도까지만 그거 할 것 같아. 그러면 나머지 시간은 전부 다 하고 7시에 이제 한글 맞춤법 하는 거니까 학원에서 하다가 하는 방법이 좋지 않겠나. 학교에 자리에 앉아서 하는 것보다는 쌤 옆에서 하는 게 좀 좋지 않겠나라는 것이 쌤이 가지게 되는 바람인데 네, 그거는 이제 각자가 선택을 하는 걸로 합시다. 그러면 금요일날 혹시 집에 가서 금일 둘 다 수업 못 듣는 사람